근거 없이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이게 대학이 그렇잖아요. 요새 학생들이 얼마나 똑똑한데. 이게 제가 생각할 땐 근거 없이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이게 대학이 그렇잖아요. 요새 학생들이 얼마나 똑똑한데. 이게 제가 생각할 땐 안녕하십니까, 에듀진의 신동우입니다. 오늘은 제가 가천대를 왔습니다. 가천대 입학팀장을 소개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가천대학교 입학팀장 김일태입니다. 네, 그 가천대는 그 뭐죠? 그 제가 알고 있기에는 대학이 이렇게 전국에 한 180개, 200개 되죠, 대략. 네. 그 중에서 이렇게 빨리 성장한 학교가 있을까? 그러니까 지명도가 말이에요. 그렇죠. 다 쉽게 얘기해서 선생님이나 학부모님들 다 좋게 칠 때 평가해 준 부분도 있겠지만 네. 첫 번째는 지리적 이점도 있고 지리적 이점. 네, 그리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보면은 주소는 경기도권이지만은 강남에서 가장 가까운 대학이에요. 뭐 거의 강남이죠. 네. 네. 강남역, 잠실역에서 우리보다 가까운 대학이 없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지리적 여건도 있고 또 학교의 투자 의지죠. 그리고 왔을 때 학교에서 가장 우선적인 건 뭐예요? 학생들이 만족도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네. 그리고 졸업하고 나가서 자기 진로를 펼칠 수 있는 대학인가 아닌가가 대학의 관점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의 만족도와 학교의 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네. 이유 없이 근거 없이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이게 대학이 그렇잖아요. 요새 학생들이 얼마나 똑똑한데. 이게 제가 생각할 땐 가장 큰 게 지리적 이점이 있을 것 같고요. 예. 또 물론 뭐 학교에 투자가 있을 수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가천의대가 어마무시하게 뭔 이유로 떴었죠. 예전 장학금을 다 줘서 그랬던가요? 그러니까 한가는 좀 그렇게들 얘기를 해요. 장학금. 요새 돈 없어서 대학 못 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네,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의대라는 게 그 모체 병원이 우리 재단 자체가 인천 길병원 재단입니다. 네, 그러다 예. 보니까 첫째 병원이 좋은 거죠. 병원이 좋다 보니까 의대 와서 학생들이 인턴 레지던트 간 갔을 때 좋은 학생들이 우리 학교에서 와서 가천대 의대라는 정도에 와가지고 꿈을 펼칠 수가 있다고 자신하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걸 덧붙여서 장학금을 또 6년 장학금을 주다 보니까 활용정점이 된 거죠. 예. 그러니까 근데 그 학부모님들 이제 제가 거기에 플러스 제가 한 가지를 덧붙이자면 물론 뭐 총장님 이하 전체 교직원들이 열심히 했겠지만 또 하나의 요인은 우리 팀장님 덕이지 않을까. 왜냐면 사실은 입학처에 가면 보통 1년이나 2년마다 교체가 되죠. 너무 힘드니까 이 업무가. 예.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에는 모 대학의 경우에는 입학처에 가면 그 학교를 그만둡니다. 그 정도로 그 굉장히 업무 강도가 센데 지금 몇 년 차죠? 굉장히 오래된 걸로 알고 있는데 한 19번째 입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렵게 얘기해요. 19년 됐다고 얘기하면 되지. 예, 19년에 입학처에 팀장으로 있었기 때문에 물론 뭐 초창기는 팀장이 아니었겠네요. 그렇죠. 예. 근데 19년 동안 입학팀에 있었다는 것은 사실은 남들이 모르는 비밀 같은 비밀은 다 알고 있다는 얘기가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특별히 만나러 왔고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가천대는 그 지금 대학 레벨로 따지면 여기가 어쨌든 주소는 경기도 성남시로 되어 있죠. 예. 근데 여기가 강남 밑이기도 하지만 예. 분당위에 뭐라 그러죠? 분당위에 강남인가? 천당 밑에 분당이죠. 천당 밑에 분당이 있고요.
분당 위에 가천대가 위치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가천대를 들어오기가 그 뭐 대학 뭐 인서울 거의 중위권 정도로 사실 수준으로 보면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죠? 실제로 그렇지 않을까요? 네,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은 학생들이 평가주는 그런 순위 같은 걸 보면은 몇 년 전만 해도 저희들이 50위권 좀 밖에 있었어요. 아, 네. 그런데 지금 학생들이 이제 저희 평가가 아니고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대학 가거나 고등학생들이 분석해주고 이렇게 주면 전국에서 한 23위 정도 평가를 해줍니다. 혹 대박. 네. 198개 대학 중에서 한 23위 정도 해주는데. 진짜예요? 예. 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체크하는 게 아니고 학생들한테 그렇게 해주고 학생들이 토론방에서 나오고 저희들도 쭉 따져보면은 정시 점수를 가지고 봤을 때 그 네. 정도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23이요? 네. 23이면 예전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대학으로 따지면 어느 정도 급인 건가요? 항상 건국대 정도인가요? 그 밑에 급 약간 밑에라고 보시면 되죠.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그 밑에 정도로 좀 생각하시면은 되고 딱 바뀐 게 그거죠. 그 전에는 강남, 분당, 이 경기도권도 학생들 부모님들이 가천대 올 때는 어쩔 수 없이 오는 대학이었어요. 근데 딱 바뀐 거 그것만 딱 보시면 이제는 가고 싶은 대학으로 바뀌어 버렸어요. 오. 그게 이제 4, 5년 전에는 학생들이 가고 싶은 대학이었었고 맞아요. 그거는 지금은 인정. 그 넘어서 부모님들도 이제는 보내고 싶은 대학. 예, 보내고 싶은 대학으로 바뀐 거죠. 그러니까 단점이 딱 그거예요. 이제는 어쩔 수 없이 갈 수밖에 없는 대학에서 가고 싶은 대학으로 바뀌었구나. 그게 시사하는 바가 크죠. 아, 그래서 대학은 의대가 있어야 돼요. 의대뿐만 아니고 지금 국민대가 의대가 있나요? 없잖아요. 그죠? 없습니다. 그 숭실대도 없고 예, 세종대도 없고. 세종대도 없고 예. 단국대는 있네. 천안에 있죠. 천안에 있네. 네. 그런 면도 없잖아 있겠네요. 그 어쩔 수 없이 우리나라에서 사자 돌림이라고 그러죠. 사자를 예, 많이 예. 좋아하잖아요. 예, 우리나라 예. 그 부모님들도 예. 그러는데 그 사자에서 어쩔 수 없이 의대가 차지하는 비중은 우리나라에서 좀 크더라고요. 놀라운데요. 23위 정도면. 예, 그 정도 좀 해주고 그러기 때문에 네. 이제 저희들도 학생들이 음. 오고 싶은 대학, 잘 가르치는 대학, 나중에 보장된 대학 그런 식으로 나오고 싶은 거죠. 그걸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고. 정말 놀랍습니다. 자, 그러면 이 지금 실제로 그 수능 점수인가요? 네. 보통 학생부 종합전형은 대학을 평가하기가 매우 어렵죠. 그렇죠. 특별히 무슨 점수로 부여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이제 기존의 고정관념이라고 할까? 그동안의 인식에서 보면 수능에서 보면 어느 정도 성적대가 맞다 이런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수능 성적에서 제가 잠깐 아까 오시기 전에 제가 이걸 체크해 봤더니 이 국민대나 숭실대 예. 급하고 이 가천대 것하고 이 거의 이 어디야 가천대는 70% 컷이라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봤던 숭실대는 전체 평균이었고 예. 한 1점 차이 정도가 나는데 그것은 70% 컷과 그 평균의 차이다. 그래서 거의 엇비슷하다 뭐 이런 말씀이신 거죠 지금 이게. 그렇게 볼 수 있는 건 점수 나온 거로 봤을 때. 수능 점수가. 예. 그러니까 사실 그 정도 급으로 쳐진다는 것은 사실 가천대 성장이라고 할까요? 예. 그 어떤 지명도, 예. 인지도가 그만큼 굉장히 어마어마무시하게 성장했다는 얘기죠, 그죠? 그렇죠. 많이 갖고 작년 점수를 봤을 때 저희가 평균을 따지면은 인문계 같은 경우는 인문계열이죠. 인문계 같은 경우는 평균이 한 88 정도 나왔어요. 100분이 땄을 때. 자연계는 한 87 정도. 그러면은 그냥 쉽게 얘기해서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의 평균 때 수능 등급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네. 되면은 2등급 3개에 3등급 하나. 그렇지 않으면 1등급, 2등급 2개, 3등급 하나. 그 정도 찍어야 가천의 정시에 들어올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생각해서 그렇게 보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100분이나 점수 환산해 갖고 하시려면 힘드니까. 네. 그러니까 3등급을 국영수 탐 중에서 2개를 찍으면 조금 힘들죠.
제가 왜 이 얘기를 했냐면 예, 실제로 급이 그렇다는 것을 제가 숫자로 증명하려고 그랬다는 얘기고요. 자, 그래서 그 가천대는 그럼 이렇게 성장하게 됐던 배경에는 아까 뭐 여러 가지 이유도 있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팀장님을 오랫동안 배운 사람으로서 만나고 온 사람으로서 보면 이 사심없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 실제로 그 19년 동안 이거 입학처에 있으라고 해도 못 있거든요. 아니 그럼 가정생활을 어떻게 했대요? 이거 굉장히 힘든 건데 왜냐면 외부 출장이 워낙 많으니까 와이프한테 안 쫓겨났어요? 사모님한테 저 와이프란다. 근데 그게 예. 처음에는 좋은 학생 들어오면서 재미도 있었고 아, 흥미도 있었고 조금 더 나가니까 그 사명감도 좀 생기고 사명감, 네네. 그리고 이 정책을 대학 전형을 짜면서 음, 사교육이라든지 공교육이라든지 많은 걸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고 또 농어촌 학생들도 있고 또 네네. 수도권 인서울 학생들도 다 있는데 예. 우리들 대학의 책임이 크더라고요. 보니까 사교육도 발달된다든지 학생들 공부한다든지 그러다 보니까 이 전형 설계라든지 선발할 때 좀 책임감 같은 게 느껴지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런 게 좀 느껴지고 또 하나 학교가 자꾸 좋아지고 결과가 나오고 그러니까 좀 기쁜 마음도 있었고 그랬는데 조금 힘들기도 힘듭니다. 이 뭐 그러니까요. 자체가 그리고 그러니까요. 책임감이 너무 크고 무겁고 음,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뭐 오래됐다는 거는 뭐 자랑이라기보다는 좀 책임감이 더 커진다 그런 생각은 좀 자꾸 들고. 아니요. 예, 저는 저는 다른 입학처 분들도 만나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제가 옆에서 봐왔기 때문에 그리고 고등학교 가면 또 모 대학의 경우에는 뭐 예를 들면 지방대의 경우에는 거절도 많이 당하거든요. 나 가고 싶은데 우리 바쁘다 이런 경우도 많이 있는데 초창기에는 어쨌든 지금만큼의 인지도가 없었기 때문에 굉장한 집념이나 이 학교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게 있었을 것 같아요. 그죠? 일례로 제일 단적으로 제가 입학처도 그렇고 다른 학교에도 얘기를 한 게 일례가 있어요. 제가 사례가 있는데 처음에 홍보를 한 8, 9년 된 것 같습니다. 네네. 그때 한 고등학교를 갔는데 6시간씩 안 만나주더라고요. 오, 6시간이나? 네. 아침 10시쯤 가서 그러니까 고3부장을 얘기하는 거죠? 그 학교에? 네. 그래가지고 한 6시간 정도 온나고 7시간째 만나고 온 학교가 하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만 해도 저희 학교를 좀 낮게 보고 그렇죠. 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가장 폐쇄적인 그 우리나라 구조 자체가 군대 조직하고 교육 조직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 교육적도 폐쇄적인 네.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그만큼 저희들이 홀대를 받고 그랬는데 이걸 저희 대학의 장점이나 그런 걸 알리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었고 이제는 조금씩 불러주십니다. 고등학교에서. 그러면서 좀 알리게 됐고 알리면 알릴수록 장점이 많이 있는 대학, 발전 가능성이 있는 대학, 내가 가고 싶은 대학으로 바뀌게 된 거죠. 그런 것들이. 예. 근데 처음부터는 우리가 뭐 스카이 대학급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예. 보니까 이제는 그 정도는 아니었다가도 이제는 불렀을 때 커피 한 잔 가서 나눌 수 있는 그런 언제든 어느 때든 그 정도는 된 대학으로 지금 잡혀 있습니다. 아, 네네. 저는 그거 자체가 굉장히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저도 우리 고3부장들을 이렇게 만나게 되면 저가 무조건 제가 연락하면 뭐 거부하는 건 아니지만 일반 대학들에게 거부하는 모습을 봤거든요. 그랬을 때, 이 사람 전혀 다른 면인 거야. 이 교사가 저하고 얘기할 때랑, 그 대학이랑 얘기할 때랑은, 그래서 제가, 이거, 입학처 사람들 진짜 힘들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가천대의 성장이 다시 한번 또 놀랐고요. 그리고 정말 축하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시간에 이렇게 찍고요. 네. 그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학생부 교과에 대해서 네네.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끝내기 전에 혹시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입학처의 얘기, 또 가천대의 성장에 대한 얘기,
이런 것을 소소하게 좀 나눠봤는데, 혹시 우리 가천대는 어떤 대학이다라는 말을 한마디로, 아니 좀 더 길게 얘기해줘서 괜찮은데, 그래도 우리 가천대는 정말로 이런 좋은 대학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좀 지원해라, 이런 얘기를 좀 더 해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저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네. 그 미래가 밝은 대학이죠. 아, 미래가 밝은 네. 대학이다. 오늘보단 내일이 나은 대학, 내일보단 모레가 나은 대학이죠. 그러니까 그동안의 대학은 보면은 부모님들이나 이렇게 기성실 세대들이 갖고 있는 게 그전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대학의 서열만 갖고 매기를 했었어요. 예,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그 쉽게서 우리가 얘기하는 종이배치표라고 그러죠. 그것만 갖고 얘기를 하다가 보다가 그걸 파기한 대학이죠. 그러다 보니까 대학이 인원수가 줄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올해부터. 네네네. 근데 내년 강들만 한 12만에서 3만 정도 줄죠. 주는데 대학이 198개 정도의 대학이 살아남아 있을까요? 안 살아남는다고 좀 봐요. 그렇지. 예, 네. 구주 정도 될 거고 좀 없어지는 대학도 있고 심한말로 대학에서 남학생 같은 경우는 입학을 했는데 군대 갔다 오니까 그 대학이 없어졌네.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네, 네. 네. 근데 네. 앞으로는 그 일이 비일비재할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안주하는 대학, 쉽게 해서 현재가 만족하는 대학이고 아니고 미래를 보고 대학을 이제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하고 저희 대학을 선택하셨을 때는 그 가치에서 최고가 될 거라는 거죠. 왜? 커리큘럼 한번 보세요. 가리키는 거 보세요. 저희 위치 또한 아까도 말씀드렸죠. 보세요. 강남, 분당, 의대, 판교. 우리나라의 실리콘밸리가 어디예요? 판교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IT 업체가 한 60개 정도, 6,000개 정도가 몰려 있어요. 그러네. 그럼 취업의 질도 엄청 높아요. 우리가 취업률 자체가 전국에서 이제는 대학에서 발표 못하고 한국경제 나와서 나온 거로만 할 수가 있습니다. 한 68.9% 정도로 해가지고 한 9위 정도 해요, 우리나라에서. 그러면은 스카이 대학들은 들어올 때 1등급 애들, 공부 좋은 애들, 실력 좋은 애들 갖다가 취업시키는 건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희가 들어올 때 보면은 그 전에 지금 졸업한 학생들 보면은 3등급 대 학생이었었죠. 근데 졸업할 때는 2등급 대학으로 나갔잖아요. 옛날에는. 예. 근데 취업이 잘 돼갖고 대학 아까 서열은 한 23위 정도 평가된다고 그랬는데 취업은 9위예요. 그럼 어떻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세세하게 펼쳐보고 그 대학을 평가해보고 검토해보고 지원을 지금은 신중하게 지원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 또한 우리가 유일하게 또 자랑하고 싶은 거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해외 캠퍼스를 가지고 있는 대학이에요. 이전 교환학생 어학연수 많이들 가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대학도 한 130개 대학 넘게 교류를 하고 있어요. 해외에서. 근데 그거 갖고 부족합니다. 지금은 글로벌 시대로 되었다면서. 그래서 우리는 하와이에다 직접 총장님께서 차렸어요. 그래갖고 하와이 주립대학과 연가해갖고 우리 학생들을 우리가 직접 보내버린다고요. 그런 프로그램들 한번 보라고요. 저는 대학이 별다른 큰 조직이 아니고 고등학생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새해 나가기 전은 아직 좀 이르기 때문에 대학이라는 조직 하에서 4년 동안 전공이라든지 사회 나갈 그런 활동들을 좀 배워갖고 나가서 사회 구성원의 일원이 되라는 게 대학의 4년 동안의 조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4년 동안 본인이 성장할 수 있는 대학에서 장을 펼쳐놨는지 안 펼쳐놨는지 저는 마당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항상 대학이 자기 꿈을 펼쳐준 대학인지 아닌지 그걸 판단하고 늘하는 거죠. 오케이. 네네. 그리고 전공을 평생 가지고 갈 수 있는 전공들을 한번 보고 가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이름만 보고 가는 대학 시절은 전 지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선택하십시오. 가천대학교. 후회 안 할 겁니다. 미래가 있는 대학입니다. 그런 걸 봐주셨을 때 앞으로 수험생, 학부모님들의 선택, 선생님들의 선택이 옳았구나 한 거를 보여줄 수 있는 대학으로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는 공부도 중요하지만 정보력이죠. 그러니까 이번 시간에 학생부 교과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좀 알아봤으면 좋겠어요. 네. 사실은 다른 대학들은 학생부 교과를 거의 뭐 그냥 알아볼 필요가 없는데
가천대는 희한하게 그걸 좀 알아봐야 될 이유가 있어요. 얘기를 한번 먼저 좀 들어보겠습니다. 전형을 짤 때 네. 학생들이 요새는 수시에 6개 전형을 넣을 수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근데 그 전형 6개를 가천대는 다 넣을 수 있는 그런 전형이 구성되어 있는 대학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대학들을 구성하다 보면 종합 하나 넣고 뭐 교과에서는 안 맞고 1등급 학생, 2등급 학생, 3등급 학생, 4등급 학생이 다 지원할 수 있고 6개 전형을 다 넣을 수 있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가천대는? 예,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그 교과를 지금 말씀을 드리자면은 네. 학생부 교과 전형 같은 경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한 4개 전형 정도가 있죠. 4개 전형 네네. 정도가 있는데 네. 가장 대표적인 게 적성으로 교과가 분류가 돼 있고요. 적성은 네.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또 내신만 갖고 적용하는 학생부 우수자 전형이라는 게 있어요. 쟤를 쳐다보고 저를 예. 쳐다봐 주실래요? 예, 그렇게 있는데 네. 학생부 교과 같은 경우는 예. 그 내신 갖고 하는 전형이지 않습니까? 네네네. 근데 내신 갖고 하는 전형에서 2가지 또 트랙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최저학력이 있는 학생부 우수자 전형, 최저학력이 없는 면접 전형으로 할 수 있는 바람개비 투 전형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학생부 우수자 전형 같은 경우는 네. 최저학력 기준이 있죠. 네, 내신 네, 네. 갖고 내신으로 성적 줄을 세워서 최저학력이 수능 국수 0탐 중에서 네. 2개가 합이 6이 되면 됩니다. 그러니까 최저학력이 수능 봐가지고 국수형 탐 중에 3개가 2개가요. 2개가 네, 2개가 육, 합이 6등급이 되면 되는데 예. 그러니까 수학이 5등급, 영어가 1등급도 가능합니다. 그렇게 네, 네, 합이 네. 해갖고 인문계 자연계 똑같이 해가지고 선발하는 내신 갖고 선발하는 전형이 또 하나 있고요. 또 하나가 바람개비 2는 네. 내신만 가지고 6배수를 자릅니다. 저희들이 6배수 선발을 해요. 바람개비 2는 네. 6배수로. 네. 네. 근데 이 전형 같은 경우는 수능 이후 전형입니다. 어. 면접 자체가. 음. 그러니까 이 전형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저희들이 항상 얘기할 때 가천대에서는 보너스 전형이라고 그러죠. 보너스 전형이요? 예, 보너스 전형이니까 왜 그러냐면은 네. 바람개비 2가 내신을 가지고 무조건 6배에서 선발해서 수능 이후에 면접을 보는데 네. 상위권 대학을 많이 가려고들 노력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다 보니까 6개 전형을 다 상위권 대학에만 넣지 말고 하나 정도는 바람개비 2 가천대를 지원을 하라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내신 관리가 된 학생들이죠. 네. 그러면은 1단계가 되고 나면은 네. 수능 이후에 면접을 보기 때문에 네. 수능을 잘 봤으면 안 와도 됩니다. 네. 수시에 합격을 하면은 정시에 못 가지 않습니까? 네. 근데 수능을 잘 봤어요. 네. 그러면은 수시에 합격을 못 가기 때문에 발목을 잡을 수 있는데 음. 면접을 안 오면 불합격 처리가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안 오면은 정시로 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전형 같은 경우는 보험 전형이라고 저희들은 하는 게 그런 뜻이에요. 지원을 했다가 가천대 오기 싫으면 나중에 안 와도 되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가 많은 거고 또 하나는 수시에 다른 학교에 우리보다 높은 대학에 합격이 됐을 때 우리 안 오고 면접 안 오고 그쪽 가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면접을 그러니까 수능 이후에 둔 이유가 예. 애들 우리 학생들이 한 발 걸어놓고 예, 걸어놓고. 안심하고 대학을 지원해라 예.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요 전형 같은 경우는 저희가 6배수를 선발을 하는데 네. 한 3등급 초반 정도까지 작년에 보니까 잘리더라고요. 오. 1단계 컷이 네. 6배수가. 음. 그러면은 6배수 했으면은 6배수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수능 이후에 면접을 보니까 네. 한 4배수 정도만 면접을 참가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네네네. 수능 잘 본 학생들, 수시에 저희보다 좋은 대학에 합격한 학생들은 면접을 안 오겠죠. 그렇죠. 네. 그렇게 되고 또 면접을 해 들어갔고 충원이라고 하죠. 네네네. 추가 합격자들을 발표하다 네네. 보니까 저희들이 작년에 4배수 정도 면접자 중에서 한 2.5배수 정도 넘게가 합격이 되더라고요. 네네네. 다른 전형에 합격이 되고 또 다른 대학에 또 합격했을 수도 있으니까. 네, 그렇게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런 전형 같은 경우는 입시 자체가 너무 앞만 보고 가는 것보다 조금 보수적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래야 나중에 재수 않고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고등학교 4학년 안 다닐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좀 보수적으로 할 수 있고 학생들이 기회를 한 번 더 주기 위해서 만든 전형입니다. 아, 가천 바람개비 2가.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전형 같은 경우는 가천대가 조금 전국에서 좀 유일하게 만들어 놓은 전형이죠, 이게.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이나 학부모님들, 학생들한테 조금 인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가천대만 와라 그런 말뜻보다는 선택을 잘 해갖고 본인들이 자유롭게 선택해서 나중에 올 수 있는 대학인지 아닌지 선택할 수 있게 만든 전형들입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요런 전형 같은 거를 잘 파악을 해놓고 대신 관리가 되는 학생들은 더 기회가 많은 거죠. 아니, 근데 인원수도 적은 인원이 아니에요. 310명이나 모집을 하네요. 네. 음, 근데 저희 자체가 네. 전국에서 한 6번째 정도로 큰 대학입니다. 대학이요? 예, 대학. 6번째로나. 예, 입학 정원으로 봤을 때는. 그럼 서울권에서는 거의 경희대 다음으로 큰 건가요? 그러니까 경희대, 한양대, 고대 정도가 있는데 가천대 같은 경우는 이 성남에 있는 글로벌 캠퍼스라고들 얘기를 하죠. 이 네네. 캠퍼스 같은 경우는 전국에서 2번째로 큰 캠퍼스예요. 아, 그래요? 고대 같은 거 일례를 들었을 때 서울에 캠퍼스 하나 있죠. 네. 세종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 다음에 한양대 아, 같은 그거 경우는 합쳐서의 인원. 네, 합쳐서 큰 네, 거지. 네, 네, 네. 이 캠퍼스로 봤을 때는 음, 제일 큰 데가 계명대입니다. 그렇죠. 예, 네, 예. 그 다음에 저희 대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그렇게 지금 커가지고 학과도 음, 저희들은 백화점이라고 얘기를 하죠. 다 있습니다. 학과 대학마다 이름이 조금 틀릴 뿐이지 저희가 없는 게 철학과하고 저기 그러니까 저기 축산과 비슷한 그런 과만 없고 다른 과는 다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지금 수의학과 뭐 이런 게 없다는 그렇죠. 얘기죠? 축산계열, 수의학과 그쪽만 조금 없지 다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랬군요. 아니, 근데 이 가천대가 아까 이 팀장님 가천 바람개비 2가 네. 5배수라고 하셨는데 여기 6배수입니다. 6배수네요? 예, 예. 네, 6배수로 먼저 모집을 해놓고 예, 1단계 통과가 되는 거죠. 예, 예, 예. 아, 1단계 해놓고 걸어만 놓고 예. 나중에 면접은 수능이 끝난 이후에 예. 봐라. 예. 이런 얘기네요. 예. 보통 그러면 지금 등급 컷들을 보면 여기에 나온 게 내신 70% 평균 등급은 공개를 해주셨네요. 예, 당연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한 1.5등급도 있고 2.1등급, 2.5등급, 2.34등급 뭐 이렇게 돼 있네요. 작년에 보니까 6배수까지 통과된 학생들을 보니까 네. 학과마다 조금 편차는 있습니다. 네. 근데 3.2등급까지 그 정도까지는 통과된 학과가 많이 있습니다. 아, 실제로 네. 이거는 이제 70% 그렇죠. 컷이니까 네. 실제로는 그 밑에인 3점 몇 등급이요? 2등급 정도까지. 3.2등급 정도까지는 예. 지원해도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 예. 음.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입시 네. 전형을 하실 때 잘 보셔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네. 작년은 입학 그 수험생 수가 한 57만 정도 되지 않았습니까? 네네. 올해는 수치적으로 보면은 한 6만 정도 준다고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근데 일반계 고등학교로 수치를 따다 보니까 한 4만 8천 정도가 주더라고요. 그러면은 등급이라는 게 뭐예요? 전체 인원수 비율대로 나가는 거잖아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시뮬레이션을 다 해보고 분석을 해보니까 전체적으로 한 0.5등급, 4등급 정도가 떨어지더라고요. 아, 그러면 다시 말해서 아까 3.2등급이었다고 하면 네. 3.7등급까지도 어느 정도 그러니까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니까 예. 그게 지원해도 가능성이 이제 보인다라는 얘기가 되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각 대학에서 올해 전년도 성적을 맹신하면 안 됩니다. 올해는. 아, 왜 그러냐면 학생 수가 줄다 보니까 네. 분포 비율로 학생 비율로 등급 1등급이 4%지 않습니까? 네네네. 2등급이 7%, 그 11%가 되는 거고 그렇게 내려가다 보니까 모수가 줄다 보니까 등급은 단적으로 떨어지더라고 올해요. 아, 그렇죠. 당연히. 근데 그게 이제는 1등급 대학 같은 경우는 숫자가 별로 안 떨어져요. 그런데 3등급 대학 정도 있죠. 네네. 그 정도에서는 올해 많은 변화가 있을 거라고 저희들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각 대학들이 발표한
내신 등급표를 맹신하면 안 된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올해 입시를 보는 관점이 돼야 되는데 네. 대개들 보면 그런 것들을 파악을 잘 못 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입학 잘하려고 하는 학생들은 공부도 중요하지만 정보력이죠. 그러니까 이 애들님 같은 이제 이런 사장님 대표님 같은 경우도 되게 학생들한테 좋은 일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이 정보력이. 그러니까 저는 항상 얘기하는 게 그겁니다. 수능 1등급 나오고 내신 우리 1등급 애들 설명이 안 들어도 됩니다. 그죠? 왜? 성적 내고 수능 점수로 가면 되니까. 맞아요. 그게 좀 부족하기 때문에 3등급, 4등급 학생이 2등급 대학, 3등급 대학을 가려고 정보력을 취하는 거죠. 그러니까 공부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은 네. 이런 정보력이 본인이 대학 갈 때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를 많이들 모르세요. 그런 것들을. 그렇기 때문에 그쵸. 이런 정보력이 되게 네. 중요하죠. 아까 팀장님 다시 한번 학생부 우수자는 이제 학생부 교과에서 예. 학생부 우수자 전형으로 선발하는 인원이 총 441명 정도 되네요. 네. 그리고 이 아이들의 등급 컷들이 이 100점 불태를 보니까 1.5도 있지만 네. 평균 2.34, 23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 아이들 이 것보다 0.5등급이 하락한 상태 예. 에서 이제 70% 컷이니까. 그런데 아까 지원 컷은 원래 3.2등급 정도까지도 지원을 다 해도 가능성이 있었다. 작년에 보였죠. 그렇게. 예. 그러면 요번에는 0.5등급이 더 하락한 상태. 될 거라고 예상이 되는 거죠. 그게 우리 팀장님만의 예상인가요? 아니면 일반적으로 다른 대학은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나요? 혹시? 입시를 좀 하신 분들은 자연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런 게. 네. 그런데 왜 그러냐면은 수험생이나 학부모님들도 선생님들도 금방 알 수 있어요. 등급 비율이 전체 모수 비율에 따라서 퍼센트로 가는 거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기 때문에 학생 수가 줄죠. 그렇기 때문에 등급컷은 0.5등급 정도가 하락될 거다. 네, 그렇게 이제 전체적으로 평균을 얘기한 거고, 네. 서두 얘기했듯이 스카이 대학급들에서는 안 줄겠죠, 그렇게. 근데 가장 심하게 올해 예상되는 대학들이 3등급대로 내신을 발표한 대학들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 그런 대학들이 올해 또 고전을 더 하지 않을까. 그리고 팀장님 또 하나가 학생부 우수자 전형에서 교과 성적으로 100%로 선발하는 게 아니네요. 보니까. 예, 교과 성적 80%에 비교과가 20%가 있어요. 예, 이 비교과는 출결하고 봉사활동만. 네. 그럼 봉사활동이라고 하면 출결이야 내가 100% 했다고 하고 예. 봉사활동이라고 하면 뭐를 평가하는 거죠? 역량을 평가하는 건가요? 아니면 봉사활동 시간을 평가하는 건가요? 결론적으로는 시간입니다. 여기서는. 네, 그러니까 작년까지는 가천대가 내신 성적이죠. 그거 가지고 100%만 했었어요. 네. 근데 학생 수가 줄어드는 거는 누구나 예상을 했었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을 한 거고 우리도 줄 거라고 생각을 했고 네, 그렇다면 학생들한테 유리한 쪽으로 저희들이 자꾸 돌려놓으려고 하다 보니까 기본 점수를 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많이 있었죠. 가천대는. 그러다 보니까 그 전에 100%였던 교과 전형에서 80%만 쓰고 20%를 비교과 쪽으로 준 거죠. 그러다 보니까 20%를 뭘 줄까 하다가 보니까 출결하고 봉사 시간입니다. 야, 이거. 근데 출결은 무단 3일까지는 만점을 줬어요. 네네네. 근데 무단 3일은 질병이 뭐 며칠이 상관없습니다. 무단 3일 있는 학생들이 많지가 않고 거의 다 만점을 받을 수가 있는 네네. 거고 봉사 시간도 28시간 줬어요. 28시간이면 1, 2, 3 합쳐서요? 아니면 예. 하나? 1, 2, 3 합쳐서. 그럼 뭐 100이 아니에요, 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조금 학생들한테 보너스 형태의 비교과를 준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보자면 결과적으로 교과 성적에 의해서 좌우되는, 그러니까 아예 안 하면은 좀 문제가 있지만 웬만큼만 하면 그 20점은 보너스고, 예. 그러니까 20%는 보너스고 네. 그 안에서 다시 이제 네. 교과에서 좀 가려진다 이런 면이 있네요. 그래갖고 교과를 조금 저희 가천대 같은 경우는 낮춰놓으려는 의도가 좀 있었죠. 그래갖고 학생들이 또 많이 좀
지원할 수 있고 문을 좀 넓혀놨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이게 올해 바뀐 거라고요? 예, 올해 처음 바뀌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선생님들이나 학생들한테 조금 호응이 좀 좋아요. 좋더라고요. 팀장님은 좋으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네. 학생부 교과가 이제 학생부 우수자가 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가천바람개비 투도 아까 말씀해 네. 주셨고, 또 하나가 또 제일 유명하게 또 이 전형 중에 또 유명하게 적성이 있죠. 그렇죠. 예, 적성 전형은 올해 1000명 뽑나요? 예. 한 15명 정도 되는데요. 네네네. 이 전형 같은 경우는 가천대가 교과로 뽑으면서 네. 쉽게 얘기해서 내신 관리가 좀 덜 되던지 종합전형이 덜 되는 학생들은 네. 수도권 인서울권으로 오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맞아요, 맞아요. 그런데 가천대 적성은 그 길을 열어놓은 이 전형입니다. 그리고 한 전형에 1000명이 넘는 전형이 있나 한번 보실래요? 없습니다. 제일 많은 게 논술 같은 경우가 중대가 한 85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그렇죠. 예. 예. 없어요. 가천대가 제일 큰 전형이에요. 그러네요. 쉽게 해서 이 적성 같은 경우 1000명이 넘는다는 거는 가천대가 학생들한테 공교육 정상화에 이바지하는 전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전형 자체가. 네네. 그래가지고 내신 관리가 좀 덜 되는 학생들 5등급까지는 변별력이 없어요. 적성에서 당락이 바뀝니다. 네. 그리고 종합전형 3학년 돼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네네네. 결과가 다 나왔잖아요. 그러면은 1학년 때, 2학년 때 조금 공부를 좀 덜 했다고 해서 서울 인서울권 수도권으로 올라올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네. 이건 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유지를 하고 앞으로 늦게 조금 눈뜬 학생들, 수능 공부 열심히 하는 학생들, 네네. 3학년 와서도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전형으로 만들어 놓은 게 저희들의 적성입니다. 실제로 그러면 요 전형에서 예. 우리 그 보통의 이제 평균 몇 등급 아이들이 많이 지원을 해요? 내신으로 따졌을 때? 내신은 작년 평균이 합격자 평균이 3.6등급 정도 됐습니다. 아, 평균이? 예. 평균이. 그러니까 5등급까지는 수능 공부, 학교 공부 열심히 하는 학생들은 등급에선 변별력이 없어요. 네네. 그러니까 1등급 같은 경우는 100점 만점에 100점을 줍니다. 네네. 2등급은 0.5만 감소돼요. 그래갖고 99.5. 0.5씩 5등급까지 감소하다 보면은 100점 만점에 5등급은 98점을 줍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2점밖에 차이가 안 나죠. 1등급하고 5등급하고. 아, 참, 그렇다. 여기서는 그 등급의 차이, 한 등급의 차이를 예. 이 개수 하나만 맞아도 이렇게 점프할 수 있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예, 그렇게 해놓은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적성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3학년 때 조금 1, 2학년 때 공부를 소홀히 했어도 네, 난 네. 3학년 때 수능으로 가겠다. 근데 이 전형 자체는 학교 공부하고 수능 공부예요. 네네. 다른 게 아니고. 네. 근데 그 수능 공부 3학년 좀 늦게 튼 학생들이 나는 그러면 수시 때 써볼 전형도 없다. 그건 예, 말이 예. 안 된다고 저희들은 예, 생각해요. 예. 그래서 이거 만들어 놓은 전형이기 때문에 예. 내신에서 변별력은 없어요. 실질적으로 적성고사라는 시험에서 당락이 바뀝니다. 그러면 제가 팀장님 네. 적성에서 네. 이 팀장님 웬만한 정보는 다 갖고 계실 테니까 예, 이게 우리가 역전을 생각하잖아요. 예, 근데 제가 기억하기로 지금 6등급까지는 0.5점씩 감점이 되다가 아마 6, 7등급, 그러니까 내신 7등급은 지원이 거의 불가능하게 굉장히 높은 점수 차이를 두고 있는 거죠. 예. 그게 6등급이라 5등급까지는 차이가 없고 아. 6등급에서 98에서 95로 팍 떨어져 버립니다. 아, 그게 6등급이었구나. 예. 아, 네네. 그래갖고 팍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뭐 5등급까지만 지원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한마디로? 맞습니다. 예. 정확히 보셨습니다. 네. 6등급은 저희들이 그 학생부 교과 방법에서 내신 반영 방법에서 저희 대학뿐만 아니고 네. 그걸 잘 보세요. 수험생들도 학부모님들도 일정 등급 구간으로 등급 구간을 쭉 가다가 어느 구간에 뚝 떨어지는 네, 그런 네, 네. 점수 차이들 대학들이 네. 구간표가들이 있습니다. 다 네. 발표가 돼 있고 네. 그거는 그 대학에서 일정 구간 쭉 가다가 뚝 떨어지면 그 등급부터는 넣지 말라는 신호를 준 거예요. 네. 근데 학부모나 부모님들은 그걸 잘 모르세요.
혹시나 내가 몇 문제 더 맞으면 뒤집을 수 있겠지, 역전할 수 있겠지 하는데 그건 좀 생각보다는 힘들죠. 네,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대표님 보셨듯이 5등급까지만 지원하세요. 그렇게 신호를 준 거죠. 예, 시그널을 예. 준 거야 된다고 보시면 네네. 됩니다. 자, 그러면 결국은 역전한 아이들도 5등급 대 아이들이 역전을 했겠네요. 그죠? 많죠. 그 비율적으로 따지면 몇 퍼센트 정도 10% 될까요? 정도는 5급 합격자 보면 10% 정도가 5등급 대 5등급 대가 10%. 네. 그러면 4등급 대는 몇 퍼센트 돼요? 4등급 때도 한 20, 30% 되죠. 30% 정도 되죠. 20, 30%, 20, 한 8%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3등급 대 아이들은? 많이 거의가 주류를 이루죠. 3등급 대 네. 아이들이. 거기서 한 50% 정도 가지고 있죠. 그렇죠. 3등급 때 그리고 2등급 때 학교마다 1등급 때도 있고요. 자, 그러면 예. 이 적성 우수자가 이제 학교에 따라서 보면 예. 이게 이제 준비하는 시기가 좀 있을 텐데 좀 조언을 해주신다면 적성을 그럼 언제 정도부터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3, 4, 5등급짜리 아이들이? 가천대 적성은 준비가 필요 없습니다. 네. 준비를 한다 그러면 적성이 잘못된 방향입니다. 음,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얘기를 했죠. 수능을 안 본 학생들은 넣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요. 아, 수능 준비를 아예 안 한 아이들은 하지 않는 게 좋다. 네, 지원 안 넣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적성 준비가 수능 준비예요. 아, 현재 시험 내는 어떤 예. 범주가. 네, 우리가 수능 특강 수능 완성해서 EBS 교재를 갖고 다 연계를 해갖고 냅니다. 근데 지금 수능 자체도 작년도보다 한 수능 특강 수능 완성이 한 70% 정도 연계가 됐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별도의 공부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희는. 아, 적성을 준비한다는 게 그래서 어폐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능 공부를 했을 때 적성은 간헐적으로 따라온다는 거죠. 적성을 열심히 가르치는 고등학교의 선생님은 화나겠다. 근데 제가 그걸 얘기를 해요. 근데 그 고등학교들은 적성을 준비하는 고등학교를 가서 보시면은요. 네. 잘하시는 거예요, 엄밀히 따지면은. 그걸 무슨 과목인가 한번 보세요. 수학이에요. 수학 과목을 적성반을 운영하는 고등학교를 되게 보잖아요. 예. 그 수학을 좀 가르쳐 주고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문제를 다 연계해서 작년도 문제 한번 보세요. 홈페이지에 보시면은 네. 모의고사에 한 3점짜리 정도 문항이에요. 오케이. 수능에. 그런데 거기서 적성반을 운영하는 거 딱 보면은 수학을 학생들이 수포자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것을 위해서 해주는 거다. 네. 그렇기 때문에 잘하는 거예요, 그거는. 네네. 근데 당락을 바꾸는 건 수학에서 많이 바꾸고 있고요. 그러니까 고난이의 문제가 같으면은 그게 좀 편차가 있는데 우리가 모의고사나 수능에 3점짜리 정도 문항이기 때문에 고난이보다는 국영수를 골고루 하는 학생들이 훨씬 더 유리하죠. 그러니까 여기 적성 우수자 전형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신보다는 예. 그 수능 준비를 꾸준히 해왔던 아이들, 예. 걔네들이 유리한 전형인 건 분명하네요, 그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두 가지 공부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학교 공부하고 수능 공부, 대개 학생들이 수능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예. 수능 공부하면서 적성은 곁다리로 따라온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근데 팀장님은 학교 홍보 때문에 이렇게 말씀해 주시지만, 예. 제가 팀장님 말씀, 이 얘기를 네. 고스란히 인정하고 가면 저는 욕먹을지 몰라요. 아닙니다. 인정하세요. 인정을 하시는데, 예. 이거를 저한테만, 대표님한테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합격한 학생들이나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인정을 하는 거니까요. 네네. 어제도 한 고등학교에서 왔어요. 저희 네네. 학교 방문을 하셔갖고, 저희 학교는 적성이 봤는데 뭐 한 10명 정도 지원했는데 네. 합격자가 없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학생들이 했어요. 문제를 한번 보세요. 그랬더니 다시 하시는 말씀이 수능이네. 근데 자기는 수능 그 고등학교에서는 수능을 안 본 애들이 지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핀도가 안 맞았다. 네. 저희들이 포커스를 잘못 맞췄네요. 그러네, 포커스가 그러시더라고요. 핀도란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저희들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적성 봐서 그래갖고 떨어지잖아요. 네. 그러면 수능에서 최소한 3등급 이상은 찍습니다. 과목당. 우리가 네네. 노리는 게 그거예요. 학생들은 이중고를 안 주겠다는 거죠. 적성을 보면 치르면서 네.
이걸 따로 공부하고 수능 따로 공부하고 이럴 것이 아니라 예. 수능 공부를 열심히 한 아이가 결국 적성도 좋은 점수를 받을 거고 예. 그 중에서 이제 적성을 실제로 운영한 학교들이 몇 개가 있어요, 그죠? 예. 적성반을 예. 이제 그런 경우에는 막상 가보면 수학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적으로 가르치고 예. 있더라. 예. 이런 말씀이었네요. 예, 그렇기 때문에 네. 적성 전형 같은 경우는 내년이면 없어져요. 참 그러네. 예. 예. 좀 교육부 정책에 의해서 없어지는데 좀 안타깝긴 한데 정책인가 따라가야 되는 거고 네. 그렇지만은 교육부 내년- 말 안 들으면 때려요? 일단은 내가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하고 때리지는 있다. 않아도 일단 정책으로 세워진 거 국가 정책이기 때문에 따라가야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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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려고 네. 하는데 노력은 한 거고 저희들도 네. 또 저희들은 안 가고 싶어도 네. 교육 정책이고 그렇기 때문에 따라가 줘야 되는 거고 네네,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런 전형 같은 경우는 많이 아쉬워들 하죠. 네네. 이번에 저번에 선생님들도 만났는데 이거는 학생들한테 또 다른 기회를 줬던 전형인데 없어진다는 게 좀 안타깝습니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좀 건의를 그죠. 해보겠다고 얘기는 하는데 음. 일단 세워진 정책이기 때문에 따라가야 되는 거고 네. 이런 전형들이 학생들한테 음. 한 번의 기회를 더 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현재 고등학교 3학년 아이들, 예. 그 다음에 현재 고등학교 2학년 아이들의 경우에는 3, 4, 5등급의 경우에 어쨌든 아까 학생부 교과 보면 거의 2등급이잖아요. 좀 센 데는 1.5등급 이렇고 70% 컷에서 예, 예. 그러면 그런 학생들에게는 어찌됐건 역전의 기회가 있는 거다. 그렇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학기 전국에 한 200여 개, 물론 뭐 정확히 따지면 쬐끄만 거 따지면 한 197개 아마 이렇게 예, 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예. 그 대학들의 랭킹, 뭐 랭킹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어쨌든 23위 정도 되는 대학을 5등급도 갈 수 있는 역전의 기회가 흔하진 않죠. 그렇죠. 그죠?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 그 수능 준비를 열심히 한 학생들이라면 예. 충분히 지원해 볼 만한 전형이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 학생부 우수자, 그러니까 학생부 교과 전형은 전체적으로 다 말씀해 주신 거죠. 네네. 특별한 전형 말고, 농어촌이나 이런 거 말고. 예, 예. 자, 그래, 지금 시간에는 이제 학생부 교과를 알아봤고요. 제가 이제 다음 시간에는 학생부 종합과 관련해서 좀 더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이 한 건지 선생님이 좀 첨삭을 받은 건지 학원에 가서 해결책을 한 건지 그래서 그 정도는 알고 평가하지 않아요. 보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그 학생부 종합과 관련한, 학생부 종합전형과 관련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이 가천대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뽑는 전형의 이름이 뭐죠? 작년까지는 가천 프론티어였습니다. 예, 예. 프론티어라는 이름이 너무 많아요. 대학들이. 그래요? 네. 예, 예. 그러다 보니 이게 가천대 건지 쉽게 해서 국민대도 프론티어라는 이름을 써요. 예. 그러다 보니 더 많이 가지고 올해부터 시켜서 개명했죠. 네, 바람개비 완으로. 바람개비 완으로. 네, 가천 바람개비 완이 네. 작년에 1년 따지면 종합전형에 프론티어 네. 전형에 있었어요. 네, 네. 그래갖고 대표적인 게 가천 바람개비 완이고요. 네. 저희가 종합전형 같은 경우는 가천 의회부터 네. 특성화고교까지 다 종합전형으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 바람개비 학생부 종합전형은 사실 굉장히 종합적이니까 네. 뭐라고 얘기할 게 없지만 재작년인가에 서울 6개 대학이 예.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서 너무 깜깜이라고 이제 많이 지탄을 받으니까 예. 대학이 이제 발표한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평가 영역을 예. 그래서 인성평가, 예. 또 학업 역량, 예. 전공 적합성, 예. 발전 가능성 이렇게 네 가지의 측면을 그러니까 꼭 이렇게 선발한다는 건 아니겠지만 네. 대략 이런 관점에서 보고 있다라고 예. 해서 제시한 게 있죠. 예. 그런데 만약에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가천 바람개비 원의 경우에 예. 어떤 특성을 갖고 있어요? 저희도 지금 대표님 말씀하셨듯이 요강이나 책자 보면 다 나와 있는데 네, 네, 네. 저희도 발표가 딱 돼 있어요. 저희도 네. 책자를 보시면은 네. 가이드 당겨주시면은 서류 평가할 때 인성 부분을 30% 보겠다. 성장 가능성 30%, 기초과학 능력 20%, 전공 적합성 20%. 그래갖고
아까 학부모님이나 학생들한테 깜깜이라고 자꾸 얘기를 하시니까 저희들도 그렇게 딱 기준점을 해서 발표를 했죠. 발표를 했는데 깜깜이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정양평가가 안 되고 정성평가입니다. 종합전형은. 그러다 보니까 시기에서 좀 떨어지신 분들이 불만을 제기했었고 깜깜이 이런 기준은 항상 각 대학들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깜깜이가 아니고 평가 영역 자체 접수 자체를 공개를 못 하니까 네. 그걸 자꾸 공개해달라고 하는데 실제에서 시험에 관련된 건 공개가 안 됩니다. 근데 실제로 기준점은 다 있습니다. 각 대학에서 A라는 대학, B라는 대학 평가 기준이 조금씩은 틀립니다. 아, 물론, 네. 근데 가천대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인성 부분을 좀 더 보죠. 다른 대학보다. 인성 부분을. 네, 인성평가를 30% 넣은 대학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가천대는 30%를 지금 적용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게 대학의 선발하는 인재상에 따라서 조금 틀리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깜깜이 전형이라고는 말씀을 하시는데 절대적으로 깜깜이 전형이 아니고 기준점이 다 있고 평가할 때는 엄격하게 정성평가지만 평가 기준을 가지고 있다고 선발한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네네네.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인성 영역을 중점으로 바라보고 있고 또 이제 기초 학업 능력, 그러니까 이게 학업 역량이라고 하는 부분이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렇죠. 그다음에 성장 가능성은 이제 발전 가능성인 거고,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 보통 지금 인성하고 성장 가능성이 각각 30%라고 얘기가 되어 있어요. 근데 학생들이 일반적으로 이제 팀장님이 느끼는, 물론 뭐 팀장님이 전체를 다 평가하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되었을 때 아이들의 역량 부분에서 이 성장 가능성은 어떤 부분을 주로 보나요? 그 시기에서 성장 가능성은 그 학과에 대한 열정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 학과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그거에 대해서 얼마나 준비를 했고 아이가 준비해 가고 오느냐. 그리고 그과를 가려고 3학년 1학기까지 보지 않습니까? 그때까지 어느 활동을 어떤 거로 중점적으로 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나, 봤나, 수상 실적도 있고 독서도 있고 많은 부분이 있죠. 그런 걸 종합적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한 부분을 종합 전형은 그래요. 내신을 받고 뽑는 전형이 아닙니다. 내신은 저희들 같은 데는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내신은 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근데 사실 내신을 평가하지 않아도 아이들 역량이 다 그 학교 생활 기록부를 보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드러나 있지 않아요? 드러나 있습니다. 근데 이제는 내신으로 뽑는다고 이제는 항상 또 얘기들을 하는 부분 선생님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공교롭게 내신을 안 보고 그냥 평가를 했는데 내신이 좀 좋은 학생들이 많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보고 뽑은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평가를 해서 뽑다 보니까 그런 학생들이 공교롭게 일치가 됐던 거죠. 근데 그걸 갖고 자꾸 사실 얘기를 비례는 하죠. 냉정히 따지면 비례하지 정비례를 하지는 않죠. 네. 그래갖고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들 내신 홈페이지에 올려 있을 겁니다. 발표가 될 거고 이제는 또 저희가 1단계 통과된 학생이 내신으로 따지면 6.3등급까지 또 1단계가 다 통과됐어요. 동감 같아요. 6.3등급. 다 있습니다. 그리고 합격된 학생들은 5.8등급도 지금 등록해서 다니고 있고요. 그러면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러죠. 특목고 자사고 아닙니다. 일반고입니다. 우리 경기도 광주에 있는 일반고입니다. 근데 5.8등급도 있고 6.3등급도 어쨌든 1차에는 합격을 했어. 네, 다 했습니다. 그리고 면접 보는 과정에서 뭐 탈락을 했든 뭐 했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돼갖고 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학교 생활 충실자라고 보시면 돼요. 종합전형은. 그건 각 대학들도 많이 지키고 있고 저희 대학은 특히 철저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는 또 학교생활 기록부가 저 밑에 애들까지도 왜 기록해주는 애들도 꽤 있잖아요. 그렇죠. 많죠. 네. 그런데 이제 사실 이게 매년 학교가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는 게 발전해 오고 있거든요. 느끼시죠? 그러니까 생활기록부를 보시잖아요. 그 생활기록부만 딱 봤을 때 우리나라 고등학교 학생들이 이렇게 훌륭했나, 이렇게 좋았나, 그걸 매년 느낍니다. 네네네. 저도 정말로 많이 느꼈고, 제가 어제
여기 촬영하러 왔다가 예. 뭐죠? 그 USB를 안 가져오는 바람에 오늘 다시 왔는데 예. 제가 어제 이 명문대학교 학생부 대공개에서 얘기했던 예. 그 얼마 전에 H대 입학팀장이 얘기했다는 예, 예. 얘기 예를 들어서 설명을 했잖아요. 예. 뭐 비판적 사고 능력을 그것이 이 학생이 얼마나 더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예. 학교생활 기록부를 면밀하게 살펴보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었을 때 팀장님이 저에게 예.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그런 얘기를 좀 더 해주시겠어요? 이 학부모들은 또는 학교 교사들이라고 할까요? 선생님들은 아직까지 제가 뭔 얘기하고 있는지를 잘 모르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해서 제가 부탁을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종합전형 같은 경우는 정량평가라고 했잖아요. 정- 정량. 그러니까 정성. 정량, 정성평가라고 얘기했잖아요. 음. 정량이 아니고 네. 정성평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 학과를 지원하잖아요. 네. 그러면 거기에서 그 정성평가를 하지만은 거기에서 잘된 애들로만 골라서 줄을 세우는 거잖아요. 몇 가지는. 그러다 보고 전체 학과과를 다 보는 게 아니고 그 학과별로 선발하다 보니까 그 학과과를 갖다가 다 생활기록부 딱 펼쳐놓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평가할 때 보면은 어려울 것 같은데 엄밀히 따지면 쉬워요. 왜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경쟁률을 보면은 작년에 가천 바람개비 왕 같은 경우는 한 17대 1 정도 나와요. 15대 1에서 17대 정도. 네. 근데 저희들이 4배수 선발이지 않습니까? 네, 4배수 선발을 하다 보면은 저희들이 한 8배수까지는 선발을 할 때 골라지기 쉬워요. 이거 인정. 인정이 왜 그러냐면은 좋은 학생은 누가 봐도 좋아요. 예. 조금 덜 준비된 학생들은 금방 걸러진다고요. 예, 그 예. 부분을 보면은 그 저희들이 가천대 같은 경우 인성 부분이나 그 전공적 합성 부분에서 좀 많이 차이가 나는데 인성 부분 같은 경우는 창의적 체험 활동을 가장 많이 보죠. 그쪽에서 네, 많이 네, 드러나 네. 있죠. 협동성이라든지 그 학생들 그 협업 능력이라든지 그 리더십이나 그런 거 예, 보면 많이 예. 금방 나고 그 전공적 합성 같은 경우는 일례를 한번 드릴게 단적으로 얘기하면 이것만 생각하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학부모님도 그렇고 학생도 그렇고 내가 2등급인데 내신도 좋고 활동도 많이 했습니다. 네. 근데 왜 떨어졌나요? 그렇게들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인성 부분이나 성장 가능성 부분, 기초학업 능력 중에서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데 고등학교에서 가장 많이 관가하고 있는 게 20% 들어간 전공적 합성이에요. 그게 뭔 소리냐면은 우리가 그 학생을 3년 동안 따라다니는 거 없지 않습니까? 생활기록 보고 자소서 갖고 평가를 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한 예를 딱 들을게요. 저희가 금융수학과라는 학과가 있습니다. 금융수학과. 네, 그럼 네. 수학과입니다. 따지면은 수학과를 딱 지원 학생이 성적은 정량적으로 평가 안 한다고 그랬죠. 네, 네. 그렇지만은 참고는 합니다. 당연하죠. 네, 참고를 하는데 다른 거는 다 3등급이에요. 일례로. 근데 수학 성적을 딱 봤더니 수학은 5등급이에요. 다른 건 3등급인데. 네, 네. 그럼 내신 평균이 얘가 3.2등급이 나왔어요. 네, 네. 그러면은 수학에서 다 깎아먹은 거죠. 네. 그러면은 3학년 1학까지 수학과를 가려고 금융수학과를 가려고 하는 학생이 그 과를 가려고 봉사활동도 하고 독서도 하고 체험활동 말수학식도 많이 있는데 우리가 교과하고 일치성을 딱 전공적 학성을 딱 봤을 때 그 과목을 더 못했다. 그럼 우리가 그걸 인정할 수 있을까요? 대표님 인정되겠어요? 인정 못하죠. 예. 그리고 활동은 다른 과에다 했어요. 맞춰가지고. 그 과를 잘못 선택한 거죠. 근데 학생들이 주안점이 뭐냐면은 네. 자기가 가고 싶은 과하고 활동이라든지 교과하고 잘 안 맞아요. 네, 네, 네. 거기에서 많이 조금 안 맞아요, 학생들이. 그러다 보니까 전공적 합성 부분에서 안 맞아갖고 떨어지는 게 가장 많습니다. 네, 네, 네. 근데 가천대 같은 경우는 제가 이 부분에서 다 홍보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네. 전과가 50% 됩니다. 아이들이 가천대는. 들어와서 예. 전과를 예. 오. 그러니까 일부 대학은 전과가 안 되는 대학도 있어요. 많아봤자 10%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가천대는 50%예요. 아, 50%까지 인정을 해줬다. 아니 전과가 가능하다고. 가능하다고, 그러니까 대학이 네. 그렇게 해주도록 되어 있다. 저희가 종합전형이 가천의예부터 특성화고교까지 다 종합전형으로 선발을 합니다.
의예과로 중간에 바꿔도 갈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8개 과는 안 돼요. 어디? 그러니까 보건계열하고 유아계 아. 교직 나오는 데하고 네. 그런 과는 안 됩니다. 예체능하고 들어가는 가천대 거는. 경영학과 와가지고 의대로 가려고. 그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갖고 하는데 50%의 전과를 해준 거는 네. 우리 국내에서 저희 대학이 처음이고 마지막입니다. 네. 그 이유는 총장님이 항상 말씀을 하세요. 음. 고등학교 다녔던 학생들의 자기 미래를 결정하는 학과에 대해서 알면 얼마나 알겠냐. 네, 네. 입학할 때 선택을 조금 실수했다고 해서 평생 가지고 가는 거는 불합리하다. 법적에서는 일리가 네. 있어. 허용되는 테두리 안에서 전과를 다 해줘라. 음. 그래갖고 우리가 2학년 1학기, 2학년 2학기, 3학년 1학기 3번의 전과가 주어집니다. 그리고 의예과부터 네. 특성화까지 저희 가천대는 1학년 때는 다 교양 과목입니다. 그러니까 2학년 1학기 때 바꿔도 그 전공은 안 들어가기 때문에 문제가 별로 없어요. 네, 네. 그럼 무엇일까요? 종합전형 쓸 때 어떤 게 더 중요할까요? 각기 활동한 과하고 맞춰갖고 2학년 1학기, 2학년 2학기 때 전과하는 게 더 훨씬 유리하다는 거죠. 그렇죠. 그것도 안 맞추고 갔을 때는 문제가 되는 거고 종합전형에서 지금들은 너무 많이 알아요. 선생님들도 많이 아시고 학생들도 많이 알고 근데 전공적 합성 맞추는 부분에서 조금 서오르더라고요. 왜? 자기가 그 활동밖에 안 했는데요. 그래서 나는 거기다 맞춰갖고 과는 활동은 B학과인데 과는 A학과를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과를 바꾸려고 안 해요. 제가 한 가지, 사실은 가천대가 예. 이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모집 인원 자체, 그러니까 이 지원하는 인원인가요? 예. 그 지원하는 인원이 작년도에 가장 많았죠. 전국에서, 전국 대학 중에서. 재작년도에 가장 많았죠. 재작년도에 가장 많았네. 네. 네. 그러니까 이게 학교 생활 기록부를 그만큼 많이 보는 대학이라는 얘기예요. 제 말은.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팀장님의 얘기를 매우 주목하고 있는 거고요. 예. 그런 거 봤을 때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게 아이들의 그 가천대의 경우에는 제가 이 책 쓰면서 네. 가천대에 거 아이가 있었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예. 그런 아이를 발견하지를 못했어요. 제 예. 주위에. 예. 그래서 이제 가천대를 집어넣지는 못했지만 예. 아이들의 그 책 읽은 거 있죠? 독서 역량, 예. 독서 기록란에 네. 아이들 많이 읽은 애랑 적게 읽은 애, 예. 아니면 평균, 예. 한 몇 권 정도 읽고 왔던가요? 되게 보면은 기본적으로 10권 이상은 되더라고요. 아, 기본적으로 10권 이상. 네. 근데 많이 읽은 학생들은 몇십 권도 되죠. 그죠? 근데 그렇게 되는데 가천대 같은 경우는 독서를 조금 중요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근데 결국 그 애들이 똑똑해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또 어떻게 돼보냐면은 그 독서의 그 책 권수 양만 얘기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그 양 갖고 따지는 게 아니에요. 아니, 갑자기 그러니까 독서에 그렇죠. 예. 제가 방송에서 그런 말을 했어요. 아이가 책의 수준, 책의 수준이 어떠냐에 따라서도 틀리다. 그렇죠. 근데 그 책 수준은 뭐 완전 아리스토텔레스에 뭐 있고 뭐 이렇게 써져 있어요. 예를 들면 예. 이게 써져 있는데 뭐 데카르트의 방법론인가요? 뭐 이런 것도 막 어마무시하게 써 있는데 학교생활기록부가 별로 안 적혀 있다. 이건 가짜죠. 예. 왜냐하면 어려운 책을 그렇게 소화할 정도의 능력을 갖고 있는 아이라면 학교생활기록부도 빵빵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성적과 상관없이. 예. 그런 면들을 우리 학부모님들이 좀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제가 이 책에 얘기했던 뭐 다양한 분야의 배경 지식, 또 아이들의 어떤 지적 호기심, 이런 얘기를 했었을 때 어제 제가 너무 광고하는 것 같아가지고 더 이상 얘기 안 할 건데 우리 팀장님이 이거 맞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학부모님들이 이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할 때는 지금 얘기했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 책을 많이 읽고 그리고 아이들의 수준은 결국 책의 레벨에 따라 그죠? 책에 있는 거에 따라서도 결국은 그게 전공 적합성하고도 연결이 될 수 있고 네, 당연하죠. 예, 또 발전 가능성하고도 연결이 될 수 있고 이렇거든요. 그런 거를 꼭 주시를 좀 생각을 하고서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했으면 좋겠다. 또
이런 것들은 사실은 꼭 가천대만의 역량은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전국 모든 대학에. 전국에 있는 모든 대학들이 뭐 서울대도 사실 마찬가지죠. 예. 서울대도 가천대가 아까 그 생각하고 있는 그런 관점에서 아이들을 바라보고 있는 거고 그런 역량 있는 아이를 선발하는 거니까 또 하나 제가 이런 말씀 드릴게요. 너무 디테일하게 묻는 건 아니죠? 예, 맞습니다. 예. 영어 역량인데요. 예. 영어 역량을 아이들이 참 드러나게 많이 이제 적혀져 있는데 대학에서 영어 역량을 바라볼 때 예. 어느 정도로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지금은 영어 역량을 그전에는 대표님이나 저희들 다닐 때는 영어가 되게 중요했죠. 예, 예, 예. 왜? 잘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근데 지금 영어는 기본이 돼 있어요. 학생들이. 또 하나가 가천대 같은 경우는 영어 우리나라에서 영어 교육을 가장 많이 가르치는 대학이에요. 가천대가요? 예. 그래요? 예. 우리는 A라는 학교 들어와서 전공학점이 4.5에 4.5가 다 맞아도 영어 기본 점수를 통과 못하면 졸업 안 됩니다. 하기야 대학에서요. 우리 영어 그 원서책 많이 보지 않아요? 많이 보죠. 그거 같은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근데 그 영어를 이제는 뭐 잘한다 못한다 그게 아니라 필수가 돼 버렸어요. 필수가 돼 버렸기 때문에 영어 같은 경우는 저희들은 관념이 그렇습니다. 거의 대학에서 보는 관점 자체가 조금 덜하면 대학에 와서 저희 대학에 와서 가르치겠다는 거예요. 아 여기에 우리 네. 가천대는 네. 그래갖고 들어오자마자부터 영어 레벨 테스트부터 합니다. 여기서는 그렇게 가르쳐 준다. 네, 가르쳐 주는데 그러니까 영어가 좀 떨어지고 그러면은 좀 떨어지면 가천대 와도 좋겠네요, 그죠? 네. 근데 일부 대학에서는 다 그렇게 했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다른 대학도 저희 마냥 하는 줄 알았어요. 저는 저희 대학만 봐가지고. 근데 그러진 않더라고요. 근데 영어 역량 같은 경우는 엄밀히 따지면 중요해요. 이 영어 역량이 팀장님 예. 제가 여기 와서 서울의 S대랑 네. Y대나 예. K대를 얘기하니까 좀 미안하긴 한데 네. 그 영어 역량이 이제 가천대는 좀 부족해도 오라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서울 S대의 경우에는 네. 또 Y대, 네. S대하고 Y대는 이 영어 역량이 매우 중요하게 평가를 해요. 예. 그래서 이 영어 역량의 정도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대학이 결정이 되는 예.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가천대는 그런 부분이 조금을 약해도 예. 여기서 우리가 본격적으로 가르칠 거다라는 예. 얘기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학생들이 영어 원서책도 읽고 이런 아이가 있으면 좋지 않겠어요? 그거는 말할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영어 역량이 우수하다, 뛰어나다. 그러면은 대표님 자녀가 그랬으면은 S대, Y대 보내지 가천대 보내시겠어요? 미안해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그게 애들은 학교마다 이제 특히 Y대 같은 경우는 영어를 되게 많이 봐요. 네네 그렇습니다. 정말 많이 보는데 잘 되면 좋은데 우리는 그런 학생이 좀 적고 부족하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가리켜서 내보내겠다는 거고요. 근데 팀장님 저는요 네. 그런 부분들이 그런 역량이 드러내질 수 있도록 학교생활기록부가 기록되게 할 수도 있는데 문제는 아이들이 너무나 많이 학원에 의존하고 있는 게 문제지 않겠어요? 그렇죠. 어제 잠깐도 말씀하셨듯이 이 자기주도 학습 능력이 너무 떨어져 있다 아이들이. 네, 많이 떨어지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지금은 학생들이 죄송합니다. 학업 역량이 그전하고 좀 많이 좀 틀리더라고요. 그래요? 네, 많이 틀리고 특히 자기주도 학습이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스스로 공부하는 게 대세였었습니다. 네, 근데 네. 지금 공부는 선생님보다는 사교육에 의존하는 쪽이 많죠. 근데 지역마다 편차가 크고 그것도. 근데 그게 맞아요. 네, 그거를 우리가 종합전형이나 이런 거 봤을 때 보면 그런 학생들을 자기주도 학습을 할 수 있는 학생들을 엄밀히 따지면 잘 파악하는 것도 저희들이 역량이겠죠. 맞아요. 그건 네. 매우 중요한 네.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엄밀히 따지면 종합전형에서 많이 활용이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종합전형 학생들이 나중에 선발을 하다 보니까 그런 학생들이 대학에 들어와서도 학교 생활도 잘 따라가고 사회에 나가서도 잘하고 그런 부분들이 자기주도 학습이 기본이 되는 것 같고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또 하나 태어나는 게 그 맥락을 갖추는 게 저희 대학은 인성 부분이에요.
이 자기주도 학습 능력과 그 인성에 보면 네. 어느 정도 드러나 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인성 부분을 그래서 많이 좀 하는 거고 네네. 평가를 많이 주안점을 네. 주는 거고 그러다 보면은 대학 생활을 잘하다 보면 고등학교 교육과 대학 교육은 좀 틀리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다 보니까 그 자기주도 학습이라든지 인성 부분이라든지 하려는 노력 자체가 대학에서 많이 바뀌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저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학교도 그 아이들이 자기주도 학습 능력을 가지고 예. 있는 아이가 스스로 뭔가를 해가는 모습들을 좀 디테일하게 좀 적어주면 평가하기가 매우 좀 좋을 텐데 그런 부분은 없지 않아요? 그거를 다 평가하고 다 잘 써놓으면은 저희들한테 선발하기 좀 힘들죠. 좀 들쏘는 학생도 있고. 그런가요? 그러니까 그런 데에서 아주 확연히 차이 나는 거죠. 대표님이 맥락을 잘 짚은 게 그러니까 이런 책들에서도 그런 걸 많이 비판적 사고 능력이나 그런 거 많이 언급이 돼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잠깐 보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알고 준비하면은 합격률이 높은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그렇게 다 보셔가지고 다 하면은 저희들 평가하기 너무 힘듭니다. 조금 떨어지는 것도 괜찮습니다. 아니, 저는 예. 이것을 스킬로 접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아이가 조금, 예를 들어, 뭐, 조금 등급이 보통 내신 성적으로 따지면 아까처럼 1, 2등급, 2등급 이런, 2.2, 3등급 아이들이 이제 가천대를 오잖아요. 예. 근데 이 아이가 3등급이나 4등급이야. 또는 뭐, 좀 더 떨어져서 5등급이었다고 예. 가정하고, 예. 이 아이가 정말 자기주도력으로 자기 혼자서 뭔가를 해가고 이러면서 왜 치열하게 뭔가 해가는 모습들이 있는 아이가 더 우수하게 평가받는 게 학생부 종합전형 아니냐. 맞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고. 당연하죠. 예, 그런데 이제 이 아이들이 일단 이 혼자서 공부한다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야. 내신 떨어질까봐. 또는 엄마들도 일단 불안한 거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안심하고 학원 안 다니고 혼자서 공부해서 뭔가 좀 이뤄내는 그런 거를 좀 얘기 좀 해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보면은 혼자 그렇게 하는 건 쉽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제는 그게 엄밀히 따지면은 대학 가는 정보력이거든요. 엄밀히 따지면은 그러니까 혼자 뭐를 깨닫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여기 갖다 놨네. 백진불태도 있고 이게 뭐죠? 학생부 명문대 예, 합격생 예. 학생부 대공개. 예, 이런 책들이 이건 당연히 봐야 되긴 하는데 제 말은 애들이 너무 학원에 의존하니까 그것을 좀 깨줄 필요가 있지 않냐. 제가 얘기하는 게 그래서 이런 책을 보는 게 학원이 음, 일례를 한번 예를 들읍시다. 음, 학원 선생님이 학원이 대표님 오면 대표님 하나만 가르칠까요? 그래갖고 학원 사업이 될까요? 그거 안 되죠. 그러면 가르치는 거는 다 똑같지 않을까요? 네, 네, 그러면 네, 획일화되지 않을까요? 네, 네. 그러면은 유사도 검색이나 그런 데 때 그래서 거기서 많이 걸려요. 그런데 이런 책을 보거나 자기주도학습 이런 거를 뛰어넘어 스스로 하는 학생들은 네. 스스로 깨우쳐가고 자기만의 색깔들이 나와요. 근데 그 애가요, 그렇게 적혀진 애가 만들어진 것보다 훨씬 더 우수하게 보여요. 그죠? 제 말이 그거예요. 저희는 면접이나 이런 썼을 때 말 잘하고 문장력 좋은 애들 뽑겠다는 게 아니에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 자기 비판론이라든지 관찰력이라든지 통찰력이라든지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들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더 좋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혼자는 깨우치기니까 책이나 학원보다는 선생님하고 대화를 한다든가 네, 조언을 네. 받는다든가 상담을 받는다든가 책을 보고서 또 느낀다든지 보고 배운다든가 정보력 가지고 설명을 듣는다든가 그런 네. 게 주안점이 돼야지 서두 얘기했듯이 학원 선생님이 혼자 가르치겠냐고요. 맞아요. 혼자만 대표님 학원 다니면 혼자만 가르칠 것 같아요? 그러면 장사되고 밥 굶어 죽어요. 문 닫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똑같이 그래서 유사도 네. 검색 같은 경우도 그래서 많이 걸리는 거고 네. 스스로 진실성 있게 저희들이 종합전형 같은 경우는 평가 능력이 뛰어납니다. 죄송하지만 뛰어나다는 게 뭔 소리냐면은 본인이 한 건지 선생님이 좀 첨삭을 받은 건지 학원에 가서 해결책을 한 건지 기사 그 정도는 알고 평가하지 않아요. 보여요?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 종합전형을 꼭 하실 때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거예요. 해결화된 것보다는 옳지. 예. 혼자 예. 스스로 예.
판단해내갖고 책에서 좀 도움 받고 설명해 듣고 상담 좀 맞습니다. 받고 그런 학생들이 해갖고 어떤 활동을 딱 해서 집어서는 못해요. 네, 자기 네. 활동마다 틀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근데 스스로 한다 보면은 그게 보여요. 그렇지. 내가 하는 얘기가 네.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 네. 자소서도 마찬가지예요. 잘 쓰라는 게 문장을 스피킹 능력, 문장 능력을 뛰어나는 게 아니고 진실되고 자기 스토리텔링 해가면서 맞습니다. 본인이 느낄 수 있고 우리가 평가했을 때 아, 저 학생은 스스로 혼자 잘했구나. 저런 노력을 보였구나. 그걸 보자는 거지 문장력을 뛰어나게 보자는 게 아니에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학원에 가지고 일률적으로 획일적으로 배우는 지금은 컨설팅 해주고 하나만 딱 해줄게요. 더 근데 네. 우리가 우리가 딱 2년 전입니다. 네. 내신하고 활동 그렇게 조금 부족하더라고요. 저희들 판단했을 때. 네, 네, 네. 그랬는데 자소서를 썼는데요. 이거는 아무도 못 봤던 시기에서 뭐라고 그럴까요? 명품이에요, 명품. 자소서 자체가 네, 내용. 명필이야. 아니, 명필이 아니지. 명문장이야. 네, 문장이 음. 그러니까 그동안 못 봤던 문장 그런 거 단어 구사 의리인용 해석하면서 했더라고요. 예. 근데 저희들이 사실은 감은 있어서 이건 학원에서 대필한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네, 네. 근데 하도 그래가지고 사배를 선발해서 한번 넣어봤어요. 저희 네. 1단계 통과가 됐어요. 너무 괜찮으니까. 네, 너무 괜찮아서 설득이 너무 좋다. 근데 실제 그 면접을 검적을 해봤더니 저희들의 실망이 너무 컸어요. 학생 갖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은 네. 그 학생은 저희들이 면접관하고 하시면서 우리가 학교가 미달이 돼도 저런 학생들이 들어오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종합전형 취지에 벗어나는 거 아니냐. 네, 네. 다른 사람한테 의존하고 대필하고 스스로 자주성도 없고 그랬을 때는 이 종합전형 취지에 맞는 거 아닌 것 같다고 네, 네. 그 학생은 좋은 평가를 많이 못 받았어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그게 서류라든지 거기서는 어떻게 해가지고 통과될지 몰라도 실제로 면접에서는 또 다 걸러진다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그 종합전형 자체가 전형 취지 자체는 되게 좋아요. 네, 네. 이 중에 평가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팀장님,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네. 혹시 이제 학교생활 기록과 1학년, 2학년께 내신도 별로 안 좋고 또 기록도 별로 안 좋았어요. 근데 이 아이가 3학년 때 개과천선을 해서 성적은 뭐 한 1, 2등급 정도는 올랐고 예. 예를 들어 이제 3학년 때 성적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3학년 때 성적 1, 2등급이 올랐어. 예. 올랐고 또 기록에 있는 내용도 매우 충실하게 많이 올라왔어. 그러니까 이전과는 전혀 다르게. 예. 그러니까 완전 개과천선이 된 학생부예요. 이런 경우에 그 학생을 붙여요, 떨어뜨려요? 붙여야죠. 왜 붙여요? 진리로. 예. 생각이 바뀐 거고 상승곡고단을 탄 거잖아요. 네네. 1학년 때는 2학년 때는 조금 본인이 진로를 못 찾았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는 거죠. 네. 냉정히 네, 동기부여가 안 된 네. 거니까. 그리고 3학년 때는 바뀌면서 모든 평가지표나 내신이라든지 활동이라든지 바뀌어버린 거잖아요. 네네. 그럼 그 학생은 반대로 한번 얘기할게요. 대표님. 네. 그럼 1학년 때는 되게 좋았어요. 음. 2학년 때 좀 더 떨어졌어요. 3학년 때 떨어졌어요. 안 뽑지. 그럼 미안해요. 반대로 얘는 대학에 미안해요. 들어왔을 때 더 좋아질 확률이 많다는 거예요. 그럼요. 그러니까 우리가 종합전형할 때는 어떤 게 더 좋냐면은 계속 상승곡선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럼요. 왔다 갔다 하는데 네, 네. 학연에 떨어지는 학생, 학연이 올라오는 학생들은 대표님 2등급 가다가 3등급 학생하고 4등급, 5등급 가다가 3등급 학생하고 그러면 네, 저희 네. 대학 같은 경우는 4, 5등급 하다가 3등급 학생 뽑습니다. 1, 2등급 가다가 3등급 학생보다는. 그렇죠. 네네. 걔는 학생이 대학마다 보는 관점이 틀려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고등학교에서도. 네. 1, 2등급 가다가 3등급 학생은 평균이 2등급 되죠. 네네. 내신 내두면 네네, 내신. 네네. 그러면은 4, 5등급 가다가 3등급 학생은 4등급일 거라고요. 네네. 그러면 내신이 4등급 애가 붙고 2등급 애가 떨어진 거예요. 음. 그러면 요것만 갖고 보는 학생들이 또 있어요. 음, 아닙니다. 대학 종합전형 엄밀히 따지면 발전 가능성입니다. 앞으로 더 노력하고 좋아질 학생들, 그런 학생들 훨씬 더 유리합니다. 네네. 꿈 잃지 마세요. 주치고. 정말로. 네네, 알겠습니다.
이 학생부 종합전형 여기까지 하는데 자기소개서는 따로 뽑아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너무 이게 길어질 것 같아. 예. 네, 그러면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다음 시간에는 자기소개서가 또 이게 많이 바뀌었다 그래요. 예. 가천대가. 예, 많이 그래서 이제 그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설명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대학의 평가 기준에 대해서 알가불가하고 싶진 않습니다. 아, 네. 우리가 죄송합니다. 그거는 네, 정확히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자, 그러면 예, 이번 시간에는 가천대 자기소개서 관련해서 문항이 많이 바뀌었다고 들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설명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게 바뀐 거죠? 올해 획기적으로 가천대가 좀 변화를 줬습니다. 아, 네. 문항을 작년에는 대기업 공통문항이 1번까지 3번, 1번서부터 3번까지 있었죠. 네, 1번, 1, 2, 3번이 있었죠. 네, 네. 그거는 전국 대학이 거의 공통 양식으로 썼죠. 네. 그리고 4번이 자율문항입니다. 대학에. 네, 네. 4개를 썼었는데 올해부터는 네. 대기업 공통 양식에 2번, 3번만 씁니다. 아, 2번, 3번만 쓰는 거고 1, 4번은 없앴다. 예. 라는 거죠. 예. 고교에서 가보면은 선생님들이나 학생들을 보면은 네. 1번 문항 쓰는 걸 되게 힘들어 하더라고요. 아, 1번 문항. 예. 근데- 1번 문항을 제가 잠깐 소개를 드리면 예.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 학업에 기울인 노력과 학습 경험을 통해 배우고 느낀 점을 중심으로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렇게 천자인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 요것을 아이들이 쓰기를 굉장히 어려워한다. 예. 근데 어려워하는 것에서 어렵다고 해서 없앤 게 아니고 네. 이 문항 자체가 저희들 1번하고 4번이 중첩되고 3번하고도 중첩이 됩니다. 네네. 이 3번에 보면은 네. 4번도 마찬가지 있었고요. 3번이 뭐냐면 학교 생활 중 배려, 나눔, 협력, 갈등 관리 등을 실천한 사례를 들고 네. 그 과정을 통해 배우고 느낀 점을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요것과 아까 1번 예, 읽어드렸던 학습 경험하고 많이 겹쳐요. 그렇지만 이거는 학업이고 예. 이거는 뭔가 활동과 같은 내용이 좀 들어가 있지 않나요? 나눔 갈등 활동은 또 그 결국 학업 중에 배우고 학업 중에 배우고 배우고 갈등 그런 거를 많이 쓰게 돼요 학생들이. 그러다 보니까 중첩이 돼요. 아, 그리고 네네. 1번 문항 같은 경우는 보면은 생활기록부나 창치활동이나 그 수상시청이나 동아리 활동을 보면은 일반 거를 안 써도 저희들이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죠. 당연히. 예. 이 학교생활 기록부에 충분히 기록되어 있는 내용인 건 분명한 거죠. 예.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생활기록부만 보아도 평가할 수 있는데 학생들이 시간을 너무 낭비하고 평가할 때 이거를 1번을 안 써도 평가가 가능한데 학생들한테 왜 이 부담을 주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학생들한테 시간 낭비고 네네. 너무 힘들어한다. 아, 그러면은 학생들한테 그런 거를 저희들이 꼭 느끼게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아, 그래서 없앤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오. 이거를 저희들은 과감히 없앴습니다. 아, 가천대 1번, 1번 문항 없어졌답니다. 예. 그리고 네네. 4번 문항도 없어졌습니다. 아, 1, 4번 문항이 없어진 거죠? 예. 그러니까 2, 3번만 써도 네. 저희들이 학생들이 고등학교 3학년 1학까지 종합전형 준비한 학생들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고 평가가 가능합니다. 아, 그래요? 예, 정확히. 그러니까 자신 있게 말씀드린 게, 근데 그전에 내려오던 그런 관례라고 그럴까요? 그거에서 그냥 계속 왔었죠. 아, 근데 네네. 이거는 아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학생들한테 부담이 자꾸 가중되더라고요. 아,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아니다는 생각이 같은 데는 파악이 되더라고요. 그렇다면은 빨리 변화를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리고 학생들한테, 선생님들한테, 학부모님들한테 좋은 방향으로 가야죠. 그러면요, 이렇게 1번 문항을 없애도 평가가 가능한데, 예. 왜 다른 대학들은 이거를 여전히 유지하죠? 저희들은 그 대학의 평가 기준에 대해서 알가불가하고 싶진 않습니다. 아, 네. 우리가 죄송합니다. 그거는 네, 정확히 알겠어요. 왜 그러냐면은 자, 그러면 예,
예, 자 그러면 하기 싫다 그랬으니까 예. 하기 싫다고 하고 싶지 않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면 이게 모든 학과에 다 없앤 건가요? 예. 다 없어지고 의대만 남아 있습니다. 의예과만 예. 의예과는 1번, 4번이 여전히 유효하다. 예. 그 이유는 또 따로 말씀해 줄 수 있는 거죠? 2번, 3번 가지고는 음. 변별력이 그러니까 의예과 죄송합니다. 서울대하고 의예과라만 구간될게요. 서울대나 의예과 같은 경우는 활동이나 모든 걸 봤을 때 변별력이 잘 안 가려지더라고요. 아, 다 아이들이 다 우수하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우수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1번하고 4번에서 조금 변별력을 더 구하려고 놔뒀던 거예요. 아, 그러니까 2번, 3번이 너무나 활동들이 좋고 같으니까. 아, 네네네. 그리고 충분히 공감이 돼요. 근데 어. 1번, 4번에서 변별력을 못 가질 정도의 그 자소서나 생활기록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은 죄송합니다. 가천대는 일반 학과에서는 안 쓰겠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그 학교에서도 사실은 최상위권 아이들은 다각도로 관리가 되잖아요. 예. 특히 요즘은 뭐 그 학교 전교 1등에서 5등까지는 이과 계열일 거고 예. 이과 계열 아이들은 무조건 다 의예과는 한 번씩 써본다. 라는 게 거의 뭐 요즘 뭐 기정 사실화처럼 예. 되고 있어서 근데 꼭 제가 나쁘다고 얘기할 수 없는 게 그쪽 분야가 워낙 또 전망이 밝아요. 예. 앞으로 뻗어나가는 분야가 워낙 이 고령화 사회가 되고 이러면서 이 건강 관리나 예. 또 관련된 연구 분야도 사실은 폭이 굉장히 넓어지고 그렇죠. 있어서 그게 꼭 나쁘다고 생각지는 않지만 예. 그래도 이제 학교 현장에서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좀 약간 애들이 너무 다 그쪽으로 몰빵하고 있으니까 예. 뭐 실현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어찌됐건 너무 관리가 잘 되고 그 아이도 사실은 노력한 게 있어요 분명히. 많이 있죠. 예, 그러다 보니까 그것 자체로는 변별력이 안 되니까 1, 4번을 넣을 수밖에 없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변별력을 더 갖추려고 하는 거죠. 아, 네네네. 그게 전부는 아니니까. 예. 네네. 그래가지고 변별을 또 갖추는 거고 학업에 기울인 노력 같은 경우는 네. 그 의예과 정도 가는 학생들은 조금 틀린 방향이 좀 확연히 틀린 학생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요? 그거 알려주면 안 돼요? 네, 그거는 좀 근데 말씀. 학교마다 좀 방향이 틀려요. 네. 학교마다 많이 틀려요. 아, 그것도? 네. 네네. 그리고 또 하나가 그 과탐 2 과목 정도 그쪽에서 또 많이 틀려요. 과탐 2에서 네네네. 그런 거 좀 틀리고 그러기 때문에 의예과는 뭐 애들이 우수해서 잠깐만요. 팀장님, 예. 말 끊어서 죄송해요. 알겠습니다. 아까 좀 전에 과탐2에서 다르다는 말씀은 예. 뭐를 말씀하시는 심화과정 같은 거죠. 아, 심화과정이? 네. 네네. 그런 과탐 2 과목에서 심화과정 같은 거에서 학교마다 틀려요. 인정합니다. 예, 그런 거에서 그런 걸 좀 더 보려고 그러니까 뛰어나서 그런 게 아니고 네. 그 심화과정이나 교과목 같은 거에서 좀 틀리다 보니까 그거를 좀 더 들여다보려고 그랬던 거예요. 네, 네. 그래서 1번, 4번을 남겨놓은 거고 네. 2번, 3번만 쓰고 일반 학과들이나 그런 학과 학생들도 충분히 평가가 가능한데 거기서 변별력을 갖추고 있는데 1번, 4번을 왜 또 꼭 굳이 봐야 되나? 거기서 안 봐도 거기서 변별력을 가질 수 있다. 그래서 그렇게 없애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자기소개서 같은 경우에 사실은 좀 반복되는 부분도 있고, 예. 이거 쓰는 것도 사실 굉장히 부담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반복된 거, 얘는 어떻게 쓰고, 얘는 또 다르게 쓰려니까, 참, 네, 일본 잘 없앤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1번 문항 같은 경우는 3번 문항에다 좀 녹여놓으면 더 좋죠. 가천대를 넣을 때는 1번 문항에 쓸 내용을 살짝, 그렇죠? 네, 3번에 실제로 사실은 이게 배려, 나눔, 협력, 갈등 관리 이런 거가 수업 시간 내에 충분히 기록되어 있기도 해요. 그렇죠. 예, 학교생활 기록부에. 예. 근데 그런 내용들을 학업에 기울인 노력과 이런 것들을 3번에서 같이 좀 녹여줘서 쓰는 게 좋겠다. 네, 그러면은 충분히 학생들이 네, 표현을 할 네, 수 네. 있는 거고 네. 자기 장점을 드러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런데 제가 이제 누구죠? 어제 이 백전불태 저자인 그 유성용 소장 예. 저자 중에 한 사람이죠. 예. 유성용 소장하고 통화하면서 예. 얘기했던 일본 문항 없앴다고 하니까 그 대표님 그러면 뭐 그 내신을 더 많이 본다는 얘기죠.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아니 그게 아니고 왜 이렇게 무조건 왜부터 해? 제가 죄송합니다. 반말 비슷하게 해서 아니 그게 아니라 내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인성이나 아까 얘기했던 그 성장 가능성을 더 중점적으로 본다는데 내신이 아니라는데 왜 자꾸 그런 말을 해? 그랬더니 1번을 없앴기 때문에 그런 평가를 받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거기서 단적인 증거가 네. 저희가 그 아까 종합전형 설명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내신을 봤을 때 6점한 3등급이 1단계가 통과가 될까요? 그러면 작년에 네. 등록한 학생이 학교에 등록한 학생 5.8등급 정도가 등록을 해갖고 지금 다니고 있거든요. 네, 그럼 네. 그 학생이 선발될 수가 있었을까요? 네. 저희들은 단적으로 말씀해요. 정량화된 교과 성적 반영 안 씁니다. 그리고 종합전형 취지에 벗어납니다. 네. 종합전형이 뭐예요? 학교생활 충실자예요. 그러면은 그 전형에 맞는 전형 취지에 맞는 거는 가천대 같은 경우는 살려왔고 앞으로 거기에 벗어나면은 학생이나 학부모님한테 애면을 받을 겁니다. 실제 자기소개서를 쓸 때, 예. 아니 괜찮습니다. 말씀하세요. 아니, 요거 소리만 안 나요. 네. 실제 자기소개서를 쓸 때, 제가 1번과 3번이 겹쳐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이게 고민들을 이제 써보다 보면, 네. 고민이 아까 우리 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겹쳐있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주로 수업 내의 활동에서 조금 더 많이 녹여 쓰려고 애들이 많이 노력을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겹쳐있는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저는 뭐 팀장님 얘기가 오히려 더 맞다고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1, 3번이 겹치고 1, 4번도 물론 겹칩니다. 겹치기도 하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1번을 없앤 상태에서 1번에 있는 항목을 3번 쪽에 조금 더 녹여서 쓴다면 네. 오히려 보는 사람도 편하고 쓰는 학생도 굉장히 편할 것 같거든요. 네. 뭐 그런 관점에서 본다고 하면 저는 뭐 매우 바람직한 것 같은데요. 예. 근데 이 종합전형 자체가 네. 학생들한테 그 자소서로 당락을 바꾸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자소서가 뭐예요? 그걸로요. 생활기록부를 좀 표현을 못했던 걸 여기서 더 표현해 주는 거잖아요, 자소서가. 네, 맞아요. 그러면은 이 부분에서 생활기록부를 근거를 해갖고 생각해 보니까 평가할 때 이거로 전적으로 자소서로 100% 뽑는 게 아니고 엄밀히 따지면 생활기록부에서 뽑는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맞아요. 이 자소서 문항을 왜 여기서 이렇게 학생들한테 과정을 가게 해야 되죠? 아니 저는 공감이 되는 네. 게 제가 이 명문대학교생 학생부 대공개에 자소서 관련한 얘기가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것은 학교생활기록부를 평가하고 난 다음에 그렇죠. 약간의 변화에 초점을 두는 거지 자소서를 따로 막 컨설팅 받고 어마어마 무시하게 할 필요가 없다. 아까 우리 팀장님 아까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말씀하실 때 그 아이의 진실성 예. 또 아이가 실제로 쓰는 거 보면 전 이런 것도 봤어요. 아이가 썼는데 글이 살짝 부족한 것들 느끼지만 이 아이의 진실성이 훨씬 더 강력하게 다가오던데요. 당연하죠. 그죠? 예. 이게 생활기록부를 보조해요. 맞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거를 선발하는 게 아닌데 왜 여기에다가 치중을 하고 학생들의 학교생활이나 내신 공부라든지 수능 공부를 더 하는 게 낫지 여기다 시간을 다 허비하냐고요. 맞습니다. 혹시 이거는 예. 생활기록부의 보조자료라고 생각을 하시면 네, 됩니다. 네, 그렇게 네. 관점으로 봐야 되는데 그러면은 활동을 안고 생활기록부를 안 보고 이것만 갖고 뽑는 건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보는 관점이 서로가 틀렸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렇고 그러니까 이게 이런 오해가 지금 제가 팀장님 얘기를 듣고 보니까 이런 오해가 있었을 수도 있겠다. 무슨 얘기냐면 학교생활기록부가 A, B, C가 있으면 분명히 일반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성적도 좋고 좀 활동도 좋고 이랬다는 A가 있고 예. B, C 그거보다 좀 부족한 B, C가 있는데 합격한 아이가 보니까 C야. 예. 예를 들어 예. 차이를 찾다 보니까 자기소개서가 차이가 났나? 뭐 이런 차원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자기소개서를 많이 보고 뭔가를 평가를 하다 보면 느끼는데 정말로 진실성보다 강한 무기가 없습니다. 당연합니다. 그거는. 학교생활 기록부 자체도 그렇고요. 예. 그 자기소개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진실성이 실제로 보입니다. 많이 보다 보면. 네. 그거 꼭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누군가에 의해서 조언을 받는 것까지는 알겠어요. 어? 그 활동을 전혀 모르고 하는 것보다 당연히 알고 가는 거. 아까 우리 팀장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정보력은 필요하다고 얘기했죠.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필요하지만 그것이 가능한 한 자기주도 능력으로 뭔가를 만들어 갖고 가는 것들이 그 아이의 진정한 성장을 돕기도 해주고요. 그죠? 그렇죠. 그런 것들이 실제로 자기소개서를 그러니까 학교생활 기록부를 보면 보입니다. 분명히 보인다는 거. 그다음에 자기소개서 역시 그게 두드러지게 나타나죠. 예. 그러니까 이 자소서가 생활기록부의 보조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생활기록부에서 표현을 못하고 말을 좀 못한 것들, 내가 이 자소서가 생활기록부에 써 있는 것들, 표현 못한 것들을 이 자소서에서 더 못해서 더 맞습니다. 내게 장점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보조 자료인데 이게 주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당연하죠. 그렇기 때문에 가천대가 다른 대학에서 시행하는 그런 문항수 자체를 과감하게 선도적인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좀 줄이고 다른 대학에서 안 하니까 우리가 처음 오니까 좀 이상한 시각으로 볼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은 들어요. 지금 대표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렇지만은 이거는 저희들은 그런 관점이 아니고 학생들한테 부담을 줄이고 진실되게 학교생활에 가지고 있는 그 진실 파악에 더 접근하겠다고 생각을 반대로 생각하면은 그렇게 되지 않나요? 아니 저는 뭐 느낌이 와요. 저는 저는 팀장님 의견 아까 2번, 3번을 이런 관점에서 이랬다는 거에 오히려 더 공감이 되는데요. 자, 자기소개에서 이제 말씀 잘 들으셨죠? 정말 진실성보다 강한 무기가 없습니다. 아이들이 물론 그것을 뭐 진실성이라 그래서 한 번 딱 적고 자기소개서 덮고 이러면 안 돼요. 정말 더 많이 고민하고 또 고민해서 그 아이가 정말 어떻게 뭐 제가 자기소개서를 이게 아이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눠서 이게 좀 도와주려고 이게 멘토링이라나요? 그걸 하다 보면 아이들이 그 자기소개서 때 꼭 울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 자기의 부족했던 느낌. 저는 그것 때문에 자기소개는 꼭 있었으면 좋겠어요. 표현을 없애지 못하는 말고. 거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그 아이의 진실성이 담겨져 있을 때 학교생활 기록부가 더 빛이 나기도 하고. 당연하죠. 네, 그런 거니까 정말로 우리 팀장님 말씀처럼 보조 수단이지만 진실성 그리고 그 아이 이 대학을 꼭 가고 싶어하는 그 욕망이라고 할까요? 욕구 이런 것들이 잘 표현되어 있으면 충분히 평가 그걸로도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결론을 제가 내면 안 되고요, 참. 아닙니다. 팀장님, 결론 예, 내시고 생활기록부 자체가 종합전형의 당락을 좌우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거 대표님이 많은 언급을 해왔어요. 진실성 있게 스스로 본인이 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노력한 학생들 네. 정당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게 자기 노력입니다. 네네. 본인의 노력이 타인의 노력이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실되게 열망하면은 본인이 그렇게 간절하면은 좋은 글 나올 겁니다. 맞습니다. 학교 생활할 수 있습니다. 네, 100% 공감. 그렇기 때문에 대학이라는 게 너무 여러분들한테 많은 걸 요구한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맞습니다. 본인 생활에서 최선을 다했으면은 거기에서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결과 있을도록 아직도 안 늦었습니다. 맞습니다. 종합전형이 부족하면은 수능도 있고 내신 3학년 1학기가 아직 더 기회 남아 있고 네. 그 다음에 절대 전형들이 각 대학들의 전형들이 또 자기가 맞는 전형들이 많이 있어요. 네네. 그분들을 좀 찾으세요. 찾으시면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학들 많이 좋은 대학들 갈 수 있을 겁니다. 올해 대표님이 좋은 대학 갈 수 있도록 여러분 학생들한테 많은 정보 제공 부탁드리고요. 네네 이 알겠습니다. 학생부 대부 그 명문대학 학생부 대공개, 대공개 네. 그것도 많이 보탬이 될 것 같아요 학생들한테. 당연히 보탬이 네. 됩니다. 예, 네. 박정물태도 보니까 제가 책성자는 아닌데 저도 사교육은 많이 안 좋아하는 네, 편입니다. 네, 네, 네. 근데 책 같은 경우는 좀 보고 정부력 보면은 학생들이 생각지 못한 그런 것을 깨달을 수도 있고 길이 보일 겁니다. 네. 좋은 대학들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학들 많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긴 시간 상담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근데 제가 다음 시간 거는 예. 조금 좀 재밌는 걸로 한 몇 가지만 더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활동도 없고 그냥 화학만 1등급이야. 1등급인데 다른 활동이 없는 거예요.
네, 이번 시간에는 아까는 계속해서 좀 무거운 주제로 예.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는 정말로 비밀스러운 얘기를 좀 부탁하려고 제가 잡았습니다. 네. 어떤 비밀스러운 얘기냐면요. 혹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네. 팀장님이 알고 있는 예. 유독, 얘는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은 애인데, 예. 합격하기가. 예. 근데 어쨌든 최종적으로 합격한 아이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얘 어떻게 보면 전무후무한 아니면 그런 것들을 좀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기억나는 아이가 있나요, 혹시? 그 학생이 3년 정도 된 것 같은데. 네, 저희 네, 네. 학교 화학과 쪽에 들어온 학생이에요. 네네. 결론 먼저 얘기하면은 네. 그 학생이 7점 한 5등급 정도 나온 학생이에요. 7.5등급이요? 오. 근데 네. 화학은 1등급이에요. 에? 화학은? 딱 깜짝 놀랐어요. 근데 네. 어떻게 이런 내신 성적표가 나오지? 네. 근데 다른 활동들은 거의 없어요. 활동도 없고 네. 그냥 화학만 1등급이야. 1등급인데 다른 활동이 없는 거예요. 근데 네. 화학 무슨 쉽게 해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화학에 대해서는 무슨 대회라든지 무슨 그 조그만 소문 논문 같은 거 있잖아요. 예. 한 가지만 했어요. 오로지 그거. 화학에만 다 했어요. 화학에만. 되게 관심이 많더라고 하는데 저희 학교 지원을 했는데 예. 그래가지고 했는데 저희가 선발을 할 때도 좀 논란이 좀 됐었어요. 이를 뽑아도 되냐. 네, 되냐 안 되냐. 네네네. 근데 그 학과 교수님이 전화가 울려서 죄를 좀 덮어줘 주실래요? 예. 그 학생이 네. 학과에서 교수님이 조금 좀 뽑아왔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제시할 피력을 하시더라고요. 교수님이? 네. 그래갖고 어떻게 우여곡절 중에 선발이 됐어요. 합격이 돼갖고. 네네네. 현재 다녀요? 네. 지금 4학년이네요. 예. 그 학생이 과톱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과목에, 그것도 전공 과목에 네. 역량을 보이면 사실은 아이가 능력이 없는 애는 아닌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거기에 미쳐있는 학생이죠. 쉽게 얘기해서. 그러네요. 그 학생이 지금 학회지까지. 그 아이가 만들어? 네. 그래갖고. 근데 그 아까 7.5등급이라면서요? 네. 그런 아이도 있어요. 그 내신을 정량적으로 넣지는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선발이 된 거겠죠. 그랬는데 너무 그쪽에만 몰입된 학생이라 편중되지 않았을까 그런 우려도 좀 있었어요. 우려가 당연히 있겠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와보니까 그 과목에 미쳤던 거지 학생이 편중됐던 게 아니더라고요. 사고력이. 이 과목에 미쳐 있었던 거야, 그냥.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는 예담으로 제가 불러 당연히 관련된 책도 읽었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미치게 뽑았겠죠. 들었어요. 네, 미치게 있더라고요. 어, 그러다 보니까 그 분야에서는 지금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인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정도로 해서. 그래서 제가 학생부 종합전형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형이 그러니까 좋은 전형이에요. 엄밀히 따지면. 근데 그런 학생이 하나 있어가지고 저희들은 그 많은 사례가 됐고 네, 그 학생이 지금은 SCI급 논문 정도로 낼 정도로 미쳐 있더라고요. 정말 장하네요. 그래가지고 이런 전형 자체가 종합 전형이 없었으면 그 학생 어떻게 들어왔을까요? 우리 저희 대학. 그죠? 대학 못 갔죠. 지도는- 아니 전문대에 어디 갔겠지. 그것도 지방으로 갔겠지. 그러게. 근데 이 전형에서 그런 학생들이 나오면서 제가 보기엔 그 학생은 우리 대학의 인재가 아니고 우리나라의 인재가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합전형이 그런 학생들도 발굴하는 게 주안점이 또 한 대 돼야 돼요. 제가 얼마 전에 뭐 고등학교를 가서요. 그 학생들 인터뷰를 한 적이 있는데 정말로 걔는 경제학을 전공하려고 한대요. 근데 그 선생님을 만난 게 2학년 때 만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1학년 때부터 했으면 많이 성장했을 텐데. 그렇죠. 근데 성장을 막 하는 속도가 제 눈에 보이는 거야. 정말 S급 인재를 조금 더 일찍. 그게 사실은 이런 것들이 다 학생부 종합전형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렇죠. 근데 너무 안타까운 게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학생부 종합전형이 조금 더 우리 학부모님들이 예. 학생부 종합전형의 이해의 폭을 넓히기만 해주면 아이들이 정말로 많이 성장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것에 너무 내신에 몰입하거나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또 하게 되네요. 그런 아이가 있고 또 한 사례가 있을까요? 반대 사례가 있어요. 반대의 사례?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이제 추적조사라는 걸 좀 합니다. 예, 맞다. 그것도 예. 듣고 싶어. 네네. 예. 추적조사를 하는데 네. 저희들이 이제는 지금 재학생이죠. 4학년까지 우리가 이제 이런 전형이 있다 보니까 이런 생활기록부, 이런 자소서를 가지고 네네네. 선발을 해갖고 우리가 이제는 1등으로 붙은 학생, 네네. 시키다 꼴등으로 붙은 학생 네. 다양해졌습니다.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1등으로 붙은 학생들이 이제는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이제는 종합전형에 선발을 하다 보면은 네. 얘는 생활기록부도 그렇고 자소서도 그렇고 아무도 못 따라오겠다. 아주 우수하다. 그래갖고 선발을 딱 했어요. 네. 그랬는데 학교 생활을 쭉 해보면은 간혹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극사례죠. 네. 그러다 네. 보니까 네. 반대로 가요.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선발을 했는데도 네. 반대로 네, 오면 네, 그러니까 네. 쉽게 해서 바닥을 긁는다고 그러죠. 네, 네. 그런 학생이 있는데 그래가지고 딱 했더니 조사를 해봤어요. 사실 네. 조사를 해봤더니 음. 사교육에 의존했던 애예요. 안 사교육에 들어졌다고 안 들어졌다고 그래야죠. 그래가지고 그런 폐단이 좀 있더라고요. 이것도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종합전형에 선발할 때 책임감이 되게 큰 것 같아요. 우리가 변별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스킬감은 죄송한데 그런 판단력이 좀 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종합전형 설명하고 그런 거 할 때 네. 인성보급이나 자기주도 학습 스스로 네. 할 수 있는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저는 이제 학교 생활 기록부를 이렇게 보면서 제가 이제 보면, 이 아이가 학원을 다닌 아이인지, 이게 살짝 왜 좀 보다 보면 보이지 않아요? 그렇죠. 예. 얘가 학원을 다닌 아이인지 아니면 혼자서 한 아이인지 보입니다. 네. 그리고 이것을 매우 작전처럼 짜진 애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 학부모님들이 오해하실 게 있는 게 뭐냐면 아까처럼 최상위층 아이들 있죠. 네. 예를 들어 1등에서 5등에서 다 의대 가는 아이들은 여기서 맞추든 저기서 맞추든 맞춰지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게 학교에서 맞추든 뭐 사교육에서 받았든 뭐가 됐든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극한 사례를 빼고는 근데 그런 극한 사례도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지만 정말로 자기주도적으로 한 애는 보입니다. 보여요. 예, 그거는 확실합니다. 우리 학부모님들이나 뭐 사교육 컨설팅 하시는 분들이 꼭 나쁘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고 다 보인다고요. 보이기 때문에 이 아이의 어떤 진실성이 담겨진 학생부는 또 다시 또 더 정확하게 드러난다는 것에 대해서 이게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정말 이게 팀장님은 제가 얘기했죠. 이분은 19년 동안 입학처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직접 학교에 설명회를 많이 돌아다니시죠. 1년에 한 200~300회 정도는 합니다. 200~300회? 와. 200~300회 고등학교는 가죠. 네, 그러다 보면 이제 학교 쪽에서 얘기하는 것과 또 대학의 입장을 또 본인이 직접 하고 있으니까 이 접점을 늘상 찾아가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천대를 이제 오게 된 것도 이분만큼 정확한 얘기를 더 해줄 사람들 찾기가 물론 몇 분 더 있긴 하지만 찾기가 어렵다. 그래서 일단 마침 시간도 되고 저 역시도 마침 시간이 돼서 이제 만났는데 오늘 정말로 소중한 얘기들을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런 것들이 진실성을 이기는 거 없다. 그리고 사교육을 받았던 것보다 안 받은 아이가 훨씬 내용적으로 보면 별거 아닌 것처럼 써져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이 아이의 진실성을 또 담보해 주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그리고 대학에서 그런 학생들을 자꾸 찾아내야죠. 그게 대학의 책무고. 그러니까 제발 학부모님 저의 방송을 들어주시는 학부모님들께서는 자기주도적인 능력을 갖춘 아이를 대학이 찾고 있다. 그죠? 그렇죠.
그걸 못 이겨요. 나중에 네, 가면 네. 그러니까 스스로 하는 학생을 못 이깁니다. 네, 네, 그리고 찾는 맞습니다. 학생, 저희들이 그 학생들을 되게 그 얘기를 하죠. 똘기가 있다고. 네, 네, 네. 그래서 항상 이제 똘기가 나쁜 게 아닙니다. 네. 똘기는 학생들이 나중에 일 냅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떤 우리 뭐 에듀진이나 나침반 36.5나 톡톡에서 이런 각종 그 자료들을 제공해주고 있고 사실은 이제 나침판이나 이런 것들 보면 그 이렇게 제가 다양한 배경 지식을 넣어주기 위해서 뭐 이렇게 있는데요. 아, 참 이거 하나 여쭙고 싶네요. 그냥 있는 대로 말씀해 주시면 돼요. 예. 그냥 제가 옆에 있다고 예. 제가 이 나침반 36.5도에 보면 요번에 이렇게 앞에도 있죠? 예. 여기도 앞에고 여기도 예. 앞에예요. 예. 애들의 이제 고정관념을 깨주려고 어쨌든 보는 사람의 고정관념을 깨려고 했는데 이 안에 보면은 굉장히 다양한 분야의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요. 예. 뭐 시사도 들어가 있고 뭐 이런 네. 뭐 썬 학장 사건의 뭐 세 가지 공통점 네. 해서 어찌됐건 뭐 영어 뭐 이게 굉장히 다양하게 들어가 있거든요. 이건 요즘 아이들이 책을 그렇게 많이 읽진 않잖아요. 예, 그런데 이런 것들을 나침반 삼촌도 인문 진로 진학 시사 인문 과학 네. 잡지라고 되어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것을 학교생활 기록부에 기록해 놓는 게 나쁜 건가요? 나쁠 건 없잖아요. 그 학교생활 기록부에 기록해 놓으면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보면서 예. 여기서 보서 어떤 책이든지 저는 그 나쁜 책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예, 그 공감. 네, 나쁜 책은 없고, 네. 그러니까 기록했다고 해서 문제될 것도 없고 또 하나 이 책을 완독해서 다 좋은 말은 없어요. 저는 항상 얘기하는 게 책을 읽을 때 여기서 자기하고 반대되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도 당연하죠. 적혀져 있을 수도 있어요. 10개에서 하나만 자기 거화 돼도 돼요. 그럼요. 그런데 책을 읽다 보면은 정보력도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책을 매달 주시더라고요. 보내드리죠. 고맙게 생각해요. 네. 그러다 보면 저도 항상 어제도 말씀드렸던 게, 다 알고 있는데, 10개에서 한두 개가, 이런 것도 있었네. 그런 게 옵니다. 그러면 거기서 또 배워요. 그리고 여기서 이 생활기록부에서 올라갈 때, 이걸 보고서 그 책에서 뭘 느꼈다고 적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요. 그러니까. 왜냐면 교과서에 그게 다 이렇게 매치가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이 책이 딱, 제가 느낍니다. 개인적인 소견에서는 좀 단락을 딱딱 끊어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장국에는 결론들을 빨리 맺어주고. 네네. 그러니까 보기가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시간이 저희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맞아요. 장시간 책보다는 단락을 지어주니까 그런 것들이 저희한테는 많이 와닿고. 네네. 그러니까 책 공부가 아니라 나쁜 건 또 있어요. 그래요? 다 그러면요. 나 이거 만화책 좀 안 넣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애들이 그거는 톡톡의 만화 이게 저는 그렇다 개인적인 그러니까 네, 개인적인 알겠어요. 취향이 서로가 틀리다는 네, 거죠. 알겠습니다. 근데 좋은 게 되게 많아요. 네, 그런 정말요. 것들. 그럼요. 네, 그런 게 틀리기 때문에 네.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가장 좋은 건 그거예요. 장시간 시간이 학생들이 또 작은 글자로 많이 보려고 안 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임팩트 있게 해주는 것도 좋고 그런 것들이 있어갖고 저는 이 책에서 장점이 저만의 생각에 그게 좋더라고요. 단락을 빨리빨리 내주고 결론을 빨리빨리 내주니까 빨리 보고 느낄 수 있고 파악할 수 있고 네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좀 좋더라고요. 저는 아이들이 이제 똑똑해지려면 이게 시사나 인문 교양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야 생각이 달라지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넣어주는데 이런 것들을 꼭 그 애들 독서란에 이거는 그냥 잡지니까 필요 없다가 아니라 기록을 해놓고 이 아이의 성장하는 것들이 어쨌든 학교생활 기록부에 또 누적이 돼서 보여요. 그러니까 꼭 그렇게 기록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데 지금 제가 반대 의견 한번 낼까요? 네. 지금 대표님이 잡지라고 그랬죠. 네. 제가 보기엔 대표님 표현이 잘못됐어요. 그럼 뭐라고 해야 돼요? 책이지 이게 왜 잡지? 우리나라 아. 보통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잡지는 어떤 썬데이 세월이 잡지예요. 저도요 그게 늘상 뭐예요? 그러니까 그럼 이게 어떻게 표현해야 돼요? 표현이 책이라니까요. 학생 길잡이라고요. 학생의 길잡이.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대표님이 네, 못 들어가게 그 말씀을 하시고. 예, 알겠습니다. 학생의 길잡이. 네. 네, 알겠습니다. 정보력이에요. 네, 근데 맞습니다.
보통 잡아주는 게 잡지라고 그러면은 표현이 어떻게 돼요? 그래요, 맞아요. 네, 그것 때문에 늘상 그게 잡지를 헷갈려요. 표현이 잘못된 거예요. 그럼 나침반 36.5도 책을 네. 봤다. 네. 책이에요. 필잡이고. 오케이. 네네. 그러니까 정보력을 주는 책이라고요. 네네, 맞습니다. 근데 고정관념 때문에 그래요. 근데 네. 그러니까 저도 가지고 있는 잡지라는 말이 인식이 그렇게 좋게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저도 그래요. 네. 우리가 세대가 같아서. 네. 그러니까 표현이 잘못된 거죠. 네네, 알겠습니다. 제가 수정하겠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제가 아까 학생부 종합전형에 그 어떤 보면 아까 7점 몇 등급이요? 네. 7.5도. 우리 1학년 때 7.6등급 물리학과 좋아하는 아이 가천대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정말 장시간 찍었어요. 그죠? 네.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가천대 마지막으로 그러면 결국은 가천대 뭐 등급하고 상관없이 자기가 노력한 성과가 학교 생활 기록에 기록만 되어 있고 예. 자기가 정말로 성실하게 임할 자세가 되어 있다면 가천대에 그냥 다 지원해도 되겠네요. 그렇죠. 저희들은 쉽게 해서 저희들이 숨어 있는 인재를 찾는 게 제일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학생들도 그렇고 학부모님도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1등급 찍으면 가천대 쓰겠습니까? 아시죠? 네네.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렇게 왔던 거는 거기에 숨어 있는 보석들을 찾아서 우리나라 인재를 만들고 네네네. 취업시키고 나가고 그러면서 학교가 좋아진 겁니다. 네네. 그러니까 다른 대학과 제가 항상 얘기를 합니다. 저희가 스카이 대학급이 되면 저 입시 이렇게 열심히 안 한다고. 아니 근데 스카이대 끝까지 올라가겠죠 언젠가. 그래가지고 그런 걸 찾는 게 저희들의 책무고 네, 학생들한테 꿈을 펼칠 수 있는 대학을 갈 수 있게 만드는 게 저희들이 지금 입학처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믿으세요. 네네. 가천대 믿으시면은 믿는 만큼 저희들이 보답을 할 겁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천대를 지금 벌써 5년째 출입한다고 할까? 그렇죠. 어쨌든 만나고 이제 그렇게 됐는데요. 정말로 매년 성장해 오는 게 보입니다. 실제로. 그리고 예전에 여기 처음 왔을 때도 하도 학생들이 가천대 가고 싶다고 하는 애들이 많아서 처음 방문했었고, 그러고 나서 이렇게 5년이 이렇게 흘러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거의 뭐 지금은 연배가 또 비슷해서 거의 친구처럼 지내고 있는 사이이기도 합니다. 학생들이 나는 정말 잠재력이 큰 아이라고 생각한다면 가천대에 지원해서 꼭 합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